저 뭐 여기 준비된 라이브. 라이브 있어요? 아니요. 아, 저 없어요? 아니 해요 제발. 제발 해주세요. 제발 해줘요. 제발. 저 범퍼카로 들어가지고. 범퍼카. 렛츠고. 그 지경까지 가니 Let's go Let's go 자 때려 박아 범퍼 장용주처럼 애다 꼬라 박아 범퍼카 능주처럼 장영래처럼 Johnny, get your gun, get your gun, get your gun. Take it on the run, on the run, on the run. Hear them calling. 어제는 날 약 40개 삼켰는 오늘은 안 삼키고 피워버리는 내일은 더러운 음료수 마실래 그저께 친구의 심장이 멈춰 여자를 너무 자주 만나서 질 떨어지지가 않아 내 목구녕으로 박스는 형 기억하고 내 물체가 들어와 너네를 보면 점처럼 점점 더 말이 없어져 담배 필 때 방보게 해 위험한 일 빠져들게 해 서커스단을 운영하지 널 끝까지 찾아가 오동지 오묘한 감정을 느끼고 오만가지 생각이 들게 만들어버려 누가 내 뒤를 밟을까봐 평소에 뒤로 걸어다녀 까마귀 우는 소리 내고 있어 여자한테 문어커를 보여줬어 이 새끼들은 남자인데 여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풍자 높아진 기분이 좋아서 친구랑 고추장 댄스를 추고 있어 유아인은 아닌데 이 바닥에 바스칸 베테랑 쥐새끼랑 일하네 난 무한지경 놀아버린 날 워터밤 갈때 훔치게 우물 넣어서 CK! 이놈이 집안 먹을 때 몰래 방사에 독보석을 올려놔 총 쏠라고 사냥꾼 자격증 취득하고 있어요 허가받지 않고 몰래 동물을 사냥했어요 사시미를 잘 다루기 위해서 횟집 주방에 취직을 했어요 사기를 잘 치기 위해서 학교 레슨을 받고 있어요 쓱쓱 사우나에 가둬버려 너네 족같은 음악 지워버려 사랑 갈비뼈로 첼로로 쳐 죄 없는 사랑 감옥에 넣어 회초리로 때려버려 네 엄마 발도 뽑아버려 너를 언양식 불고기처럼 바싹 말려서 꼬소금 내가 싹 다 우리 노래 몰래 듣고 있어 이 새끼들 역시 실담아줘 난 너네랑 놀아본 적 없어 개그지 같은 새끼야 꺼져 여자랑 잘때 에어컨 틀고서 이불을 혼자서 독차지해 팔게 해주다 바로 후에 머리를 고추 쪽으로 밀어버려 놀 때는 확실히 무아지경 눈을 뒤집어 까고 놀아버려 이번 한유한 기타를 부셔버려 한유한 거실에서 잠드는 새끼들 옆에서 캐스터 내수를 쳐 끈적한 초코 스무디를 부르면 상에다 던져버려 레스나 폴리스의 삼엄한 경비를 들고 스윙 손발을 한번 물면 절대 안 놓는 늑대 호흡이 믿음이를 치며 턱코에 세게 다가서 돈을 내놓으라 해나 몰래 도끼랑 신호는 이미 받아갔대 어디가 어디가 진짜 가준 거예요? 네. 간 거 같은데요? 이게 일이 없었던 건데? 일단 그러면 일단 네. 일단 네, 여러분 지진 킴보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예스. DJ 김범. 안녕하십니까. 제대로 한번 힙합 플레이어 분들에게 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 요한짱이 왔는데 요한짱이 그래도 좀 먼저 인사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안녕하세요, 한유한입니다. 오늘 휘민이를 대신하여 1일 MC를 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좋다. 네. 그러면 이제 DJ 김보님. 안녕하세요. GGM 김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근데 킴보를 전 존나 좋아하기 때문에 노래 나왔을 때 당시에 제가 DM도 보냈던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억 나시나요? 그거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 그 오랫동안 좀 씹었다고. 제가 다시 보냈는데 다시 보냈어요? 오케이. 이분이 뭐 바쁘셨는지 네 제가 하트를 또 씨발 내 DM을 씹어? 이지. 아니 근데 킴보 진짜 약간 래퍼들의 약간 래퍼 같은 느낌으로 진짜 그니까. 제 친구들도 다 맨날 얘기하고 일단 킴보랑 솔저 근데 솔저는 진짜 간 거예요. 이거 근데 진짜 없었던 일이라 그냥 뭐 집에 뭐 가스불이 꺼진 건데 근데 일단 그냥 진행하는 일단 게 해요. 네, 진짜 간 거지만 원래 같이 얘기하기로 했었죠. 네 이렇게 갑자기 도망가더라고요. 진짜 가버렸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라이브에서 한 게 OTL 네. 이 노래인데 이 가사가 사실 릴스에서 바이럴 엄청 됐잖아요. 맞아. 네네. 이 노래는 어떻게 만들게 된 거죠? 계기는 사실 딱히 없습니다. 그냥 친구랑 놀다가 만든 것 같습니다. 뭐 하고 어디서 놀다 이렇게 만들게 됐다 이런 것도 좀 깊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일단 뒤로 걸어다닌다 이거는 제가 신도림역에서 실제로 뒤로 잠깐 한 2시간 정도 걸었어요. 왜?
아 그때 이제 당시에는 이제 건강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쫓기는 사람이 앞으로만 이렇게 또 걸으니까 이 뒤로 걷는 게 이제 또 제가 권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만 걸으니까 이게 뒤로 걷는 거는 조금 이제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한 2시간 정도 실제로 걷고 나서 이제 그 느낀 걸 이제 적었죠. 이제. 와. 아, 나 근데 씨발 킴보 진짜로 와서 존나 좋다. 야, 나 사진 하나 남겨줘라. 아 제가 연예인으로 아니, 일단 근데 OTL이 어떻게 보면 GGM 패밀리 노래 중에서 네네. 제일 잘 된 건가? 네 제일 잘 됐고 이제 제가 이제 밥을 먹게 해주는 그 정도로. 주로 작업할 때 방식이 어떻게 작업할 때 방식 10분 안에 최대한 모든 게 다 믹싱, 마스터링 뭐 이런 거는 사실 신경 안 쓰고요. 솔자란 친구가 하든지 제가 하든지 이제 먼저 비트를 듣고 여기서 먼저 이게 누가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놈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 난 더 세게 할래. 그럼요. 나는 욕은 최대한 안 하고자 난 잔인한 말을 너보다 더 할게. 좀 더 뾰족하게 할게. 이거를 서로 이렇게 좀 경쟁하듯이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렇게 형이 왔습니다. 근데 그러면 킴보랑 솔자는 어떻게 친구가 되고 이렇게 막 음악도 하게 되고 그것도 물어봐. 어렸을 때부터 원래는 조금 이제 친구였고 몇 살 때? 언제부터 친구? 제가 나이는 지금 비공개돼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렇구나. 네, 나이는 비공개된 상태라 네 그것까지 사람들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오케이. 네, 어렸을 때 이제부터 친구고 저 친구는 이제 음악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먼저 조금 이렇게 음악에 관심이 있어서 했는데 저 친구랑 이제 저랑 이제 막노동 아르바이트를 이제 좀 하던 도중 이제 제가 이제 랩을 이제 하자고 했어요. 갑자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소주를 마시기에도 굉장히 이른 시간이었었어가지고요. 한 4시? 5시 정도였었어가지고 야 우리 좀 소주 마실 때까지 한 3시간 4시간 남았는데 9시 8시간 마셔야 되니까 시간 좀 비었는데 노래를 만들어볼까 했던 노래가 그 솔자 앤 킴보의 처음 이제 데뷔했던 그 음악이거든요. 근데 킴보 네. 했잖아. 너 눈이 진짜 예쁘다. 너 음악에 비해서 근데 진짜 좀 속눈썹이 너 착하다는 얘기 많이 듣지 솔직히. 속눈썹이 솔직히 이거 벗으면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얘 착해. 얘 착한 애야. 내가 느낌 왔어. 그러니까 눈에 약간 소주도 좀 있어. 아 소주 조금 있는데 오늘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약간 젖어 있어 눈이. 네네. 이건 복면 왜 쓰신 거야? 아 이거는 이제 저의 이제 프라이버시와 저의 일상. 민수 모르네. 네, 잘 킴보 모르시는 것 패밀리들은 약간 이 전부 다? 약간 살짝 뭐라 해야지? 그냥 신분을 살짝 네. 30%는 약간 그게 감춰주고 가는 그런 네, 저희가 이제 다 또 다른 이제 직업들도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로? 집 가정이 있는 사람도 있고 크게 움직이는 친구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벗으면은 이제 사실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로 이제 저희를 본다든지 하면은 또 이제 그렇구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그리고 뭐 가게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자 넘어갈게요. 그렇습니다. 가사에서 다른 래퍼. 원래 이렇게 야, 이거 다르잖아. 새롭다. 왜? 괜찮아? 아니 휘민이랑 좀 다르다 너 스타일이. 휘민? 너무 좋다. 열심히 해볼게. 새롭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일단 계속 갈게요. 오케이. 가사에서 다른 래퍼들을 자주 언급하는데 네. 가사의 소재로 사용하는 기준은? 딱히 없습니다. 그 이제 저의 데스노트가 있어요. 거기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데스노트의 기준이 뭐예요? 그냥 모두 적혀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뭐 랩을 한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최대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해서 데스노트에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는 이쪽으로 가볼까? 왜냐면 이제 또 저도 이제 그 사람을 언급을 하면 뭐 돈이 되든지 뭐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사람도 아닌 사람 언급했다면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의 뭐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이제 그 기준이 없구나. 보통 좀 띠껍거나.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딱히. 그래서 그냥 요한이도 그냥 사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난 되게 너무 감동받았어. 이거는 그냥 써주는 건 좋은 거잖아. 근데 저도 뭔가 저번에 의도가 에이 아니었어. 씨발 그냥 가자. 좋은 의도였습니다. 저 의도였어요? 왜냐면 기타를 부시고 다른 그런 느낌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이런 걸 좀 말했었던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난 그냥 너무 좋았어. 내가 이 적혀있는 래퍼들을 또 만나서 이 얘기를 해본 적 있거든요. GGM 킴보라고 노래 존나 웃기다. 나는 제일 좋았던 게 그냥 스윙스형 늑대거북이랑 네. 그 꼭지점 댄스가 존나 그냥 좋았는데 나 근데 스윙스형 늑대거북이는 좀 세잖아. 그게 제이슨 라인이잖아. 네네 굉장하죠. 그 3험한 메세나폴리스를 뚫고 네. 근데 제가 스윙스랑 같이 살았거든요. 진짜? 그래서 맞아 알고 있어 맞아. 메세나폴리스가 존나 삼엄하긴 해요. 거기가 그걸 뚫고 늑대거북이를 풀어놓는 거 존나 그러니까 큰일이거든요. 콘서트를 하는 것처럼 존나 큰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게
좀 약간 부끄럽긴 하고. 그래서 아니야. 아니 괜찮아. 확실히 높은 친구들이 맞긴 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아까부터 킴보님 옆에서 진짜 전담 냄새가 진하게 나. 네네. 전담 하루 얼마나 펴요? 저는 계속 울고 있습니다. 이제 담배를 안 피워 전자담배만 흡연을 하기 그러니까 전담 약간 포도향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담 지금 그 청포도 향이 지금 여기까지 계속 나. 마스크가 지금 진동할 것 같아. 아 킴보야, 난 너가 좋다. 난 너가 뭔가 그냥 동생 같아. 킴보야, 형이 형 할게. 아 알겠습니다. 아 그래. 니네 씨발 뭐 잘못하면 알지. 킴보 움직이는 거야. 킴보.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GGM 레코드의 앞으로 행보를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계획은 이제 멤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제 음악을 이제 하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 있는데 저는 이번 연도 나발이고 일단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좀 다할 생각이고 제가 만든 이제 옷 브랜드도 이제 좀 준비 중이고. 아 그러면 야, 브랜드 대표에 이름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떤가요? 옷 브랜드를 많이 내면 그거 기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아, 다른 사람으로? 이미 다 그런 것들은 다 돼 있어요. 다 해놨구나. 네, 저는 시스템화 돼 있구나. 저는 뒤에서 이제 움직이기만. 일단 너는 오토를 돌리는 걸 좋아하는군요. 네네네. 그렇죠. 아 부럽다. 이런 거 얼굴 안 알리고 돈 번다는 이런 생각들 너무 부럽다. 윤수야, 킴보 어때? 착하지? 느낌 오지? 아니 그러니까 눈이 하여튼 좋아. 진짜 착하네요. 착해. 일단 그러면 지금 힙합 플레이야 좀 이렇게 음악판에서 좀 큰 거잖아 이거 어떻게 보면. 네네. 여기서 좀 말하고 싶은 거나 행보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거 좀 있어? 뭐 래퍼면은 또 항상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 앨범 만들고 있습니다. 아. 네, 이거고 언제쯤 나오는지 이런 것까지도 좀. 그거는 뭐 잘 모르겠는데 최대한 좀 빠르게 람보르기니보다 빠르게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저 말하고 싶은 거 있었습니다. 그룹 이름 노랑머리 형 있지 않습니까? 휘민 형, 그 릴모시핀 형. 그 형에게 굉장한 큰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어디 야 휘민이 미담 좀 해줘. 왜냐면 저는 미담이 아니라 간사함을 느끼고 있다는 아니, 거야. 감사함. 씨발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저 갈게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갈게요. 좀 그쪽으로. 나 잠깐만 쉬고 있어. 여기 좀 숨을 쉬게. 잠깐만 쉬고 있어. 빠르게 말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저희를 언급하는 것조차 조금 이제 좀 꺼려지고 이건 이제 와도 될 것 같아.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니 노리고 아니야. 얘기하고 있는데. 연출이 굉장히 좀 오늘 배워갑니다. 휘민 형이 공연도 처음에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랩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랩을 사실 그만두려 했을 때 휘민 형이 먼저 선뜻 야 이렇게 했는데 한번 서봐 용기를 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주셨고. 와, 야 휘민이가 진짜 저 휘민이한테 영상 그래. 영상에서 15초. 그래 이거 쇼츠로 만들어 주세요. 휘민이 형 항상 감사합니다. 저를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맛있는 밥, 따뜻한 밥과 따뜻한 커피를 마시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잠시만요. 네. 아이고. 이거 저 가져가겠습니다. 네. 윤수야 나 오늘 신난다. 나 오늘 뭔가 좋다. 나 네가 좋다. 나 그냥 오늘 그냥 리얼하게 갈게. 오케이. 가보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게스트가 사실 저번에 사실 그 양홍원님이 4화 때였죠? 4화 때 사실 나온다고 했다가 이렇게 또 갑자기 안 나오셨는데 오늘도 오실지 모르겠어. 통원이 근데 오늘 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약간 기대감 약간 좀 줄려 그랬어. 금방. 이런 바로.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요한아 이거는 내가 너무 신이 나버려가지고. 친구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휘민이 대체해서 온 거잖아. 맞다. 너무 신났나 보다. 집중 좀 하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노엘님도 지금 오늘 게스트로 나온다고 했는데 두 분이랑 어떻게 좀 친해? 지금 약간 좀 신난 거 빼고 진짜 완전 동생들이고 그냥 좋아해요. 오케이. 그럼 뭐 바로 한번 불러볼까? 자 여러분 오늘의 게스트를 불러볼까요? 오늘의 게스트는 양홍원 앤 노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양홍원 앤 노엘님입니다. 먼저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영빈입니다. 양홍원입니다. 예스. 안녕하세요, 노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홍원이부터 근황 얘기해볼까? 저는 새로운 작업실 잡아가지고 앨범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업실을 어디로 옮겼어요? 장안동으로 옮겨가지고. 장안동? 원래는 거기서 했어요? 회사에서? 네, 서교동. 야 근데 거기 본진도 살아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따로 홍원이가 같이 하는 또 음악하는 친구들이랑 함께 또 작업실을 차려가지고 장안동에. 그래서 이제 애들을 거기서 좀 맙쉿. 맙쉿으로? 마빈. 약간 마빈으로. 자 노엘. 노엘. 네, 저는 뭐 그냥 앨범 7월 달에 나왔어가지고
그거 내고 좀 쉬다가 이제 이사를 해야 돼가지고 이사할 집 준비하고 작업실 밖으로 뺐어요. 원래 집에서 쓰다가. 아 원래 집에서 작업하다가. 네, 그래서 그거 다 옮기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그거 때문에 그냥 시간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실제로 보니까 진짜 잘생겼다. 네? 아 민수님 잘생겼죠. 자, 넘어갈게요. 나팔하지 최근에 형 질투 나가지고 또. 맞아. 아까 다 했어 근데. 최근에 히플라디오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지? 네. 뭐 봤어요? 저스티스 형 나오고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저도. 진짜 거의 다 봤어요? 저는 저스티스 형 클립. 클립으로 어떤 거 맞아요? 그 월드컵 봤나? 아니요 저 그거 등장. 등장하는 거. 아 세이브 텔스 그거. 근데 제가 그거를 보고 원래 저스티스 형이 그 시간에는 연락을 안 받아요. 근데 약간 저스티스 형이 그거 하는 거 보고 졌다. 이거 했다. 허승이 저러는 거는 저는 원래 승희 형도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겁이 많은 스타일이라 뭔가 사그라들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완전히 해버리는 거 보고 뭔가 있다. 이래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연락했는데 그 시간에 받는 거예요. 원래 그 시간 제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싫어해요 그 형. 근데 갑자기 저스티스 형이 이제 허승이야 이게 This is justice 이러는 거. 형 왜 이러지? 이러고. 그냥 전화했는데 그냥 나 허승이야. This is justice. 그 카톡했어요. 형 졌다고. 와 졌댄다고. 이거 허승이야. This is justice. 지금 가오 빼라고 지금 다들 지난주에 이게 거의 약간 밈처럼 저스티스 가오 빼라가 좀 많았어가지고 저스티스 가오 빼라가 많았어.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네 넘어가 볼게요. 네. 어쨌든 양홍원 씨는 이전에 히플라디오 4화에 나오지 않아서 이슈가 됐었는데 맞아.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그때 집안 사정이 있어가지고 진짜 그 아침까지 원래 준비하고 있었는데 진짜 어쩔 수 없이 못 가게 됐어요. 부부싸움이었나요? 아니요. 딸 때문에 병원에 갔어. 그래 그거는 뭐 약간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병원에 갔어요. 그럼 이건 그냥 넘어가 보자. 어차피 개인사 같은 거니까. 오케이. 좋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내가 왜 아니요 하고 있지?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네. 예. 그럼 두 분이서는 좀 어떻게 사적으로 많이 보세요? 저희 둘이요? 네. 저희 둘은 그렇게 많이 안 봐요. 근데 서로 너무 좋아해. 저는 같이 회사에 그래도 한 두세 달 전까지도 있었으니까 보면은 서로 너무 좋아하고 IMJ님이 진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진짜 형제 같아요. 회사 느낌보다는 그냥 약간 친구들 이런 느낌이 훨씬 커가지고 그거에 대한 회사 부담감을 저는 못 느끼고 살 정도로 진짜 좋은 회사였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뭔가 활동할 때 안 만나려 해도 큰 공연장에서 만나고 이랬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만나는 그 숫자를 이길 수 없어요. 사실 그 규모는. 그래서 안 만나도 돼요. 근데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 방송에서 말하고 싶은 게 제가 저는 10년 있다가 나왔거든요. 되게 오래 있었는데 한 5년 차쯤에 이 동생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땐 진짜 애기 같고 얘네들 어떻게 이렇게 자기 색깔들 다 보여주면서 살까 이랬는데 그냥 지금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좋으니까 그냥 이런 자리에서도 진짜로 좀 가족 중에 사촌들 이렇게 뭐 보러 간 느낌 나요. 근데 그러면 두 분들도 그렇게 느껴요? 홍호님이랑 노엘님도 어떻게 요한님이 진짜 리얼하게 말해보자. 나 어떤 형이야? 진짜 그냥 가족이라고 말했는데 처음에는 술 좀 따라가던데요. 요한이 형을 존나 무서워했었어요. 진짜? 요한이 형이. 근데 요한이 약간 처지상이 좀 약간 무섭긴 해. 약간 그러니까 저스트뮤직 처음 들어가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요한이 형이 텃세를 존나 부렸어요. 와씨. 그래서 제가 요한이 형을 뭐야? 진짜 존나 무서워했었는데 요한이 형이 이제 범퍼카라는 노래를 만들 때 처음 이제 연락을 하고 이제 제가 그거를 잘 해오니까 그때부터 내 동생이. 그러니까 약간 실력이 있어야 동생으로 약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있어야지. 그건 맞지. 뭐 음악 씬에서 내 동생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잘하면 내 동생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잘하는 끼리 애들끼리 또 뭉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도 근데 얘네 딱 봤는데 그냥 존나 보석 같았어요. 약간 이 새끼들 좀 좋다. 그냥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좋은 친구들 들어오면 존나 좋잖아요. 이 새끼 좋다. 딱 둘이 근데 그래가지고. 저가 이제 스윙스 형한테 들은 말을 원래 이제 인디고 만들 때 요한이 하지 마.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텃세구나. 저희가 되고 나서 스윙스 형이 갑자기 막 이 새끼가 뭐 형 하지 마 이랬다. 그러니까 해낸 느낌으로 계속 말한 적이 있어. 그래서 뭐지? 형 하지 마 해놓고 덤퍼커 맡기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 내가 진짜 그래서 형이 멋있다고 느꼈어. 아까 이 형이 워렌 버핏 스타일이야. 약간 그 투자 전문가 스타일이라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조심스럽다가 근데 저는 이해는 하는 게 텃세를 부린 걸 이 형이 그래도 홍원대 나오고 지금도 부르잖아. 내가 엘리트 코스 밟고. 엘리트 코스 밟고 음악을 거의 한 20년 가까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 입장에서는 저 새파란 놈 새끼들이 어디 그냥 눈깔 근데 저희가 저는 그러니까 이 형 모르겠는데 저는 싸가지고 없었어요.
존나 없었죠. 네. 제가 처음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나래 누나라고 있었는데 저희 회사에 그 사무직 누나가 저 처음 본 날에 고등랩 방영도 안 했을 때 제가 이렇게 걸어서 앉았대요. 이렇게. 이러고 있을 때. 그래서 누나가 형한테 저 새끼 뭐냐고. 오 기억이 나요 그때 이렇게 했던 게? 아니 싸가지 없었던 거 기억나요. 아 초반에.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약간 그랬을 수 있다. 그럼 초반에 봤을 때 어땠어요? 저는 그런 게 갑부여서 그런 건 없어요. 저도 어렸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행동은 뭘까? 그 분석하려고 그랬구나. 근데 뭔가 이런 집안에 있고 이런 거이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도 사실 저희는 친했어서 어렸을 때 이제 우리가 방송을 했고 이제 그게 방영되는 날에 이렇게 신나게 기다리다가 엄청난 그 고통을 둘이 이렇게 맛봤기 때문에. 왜 유한이 왜? 나 그냥 뭐 읽어야 되지 이거 읽고 있어. 그 인디고 뮤직을 제가 그 스윙스 형이랑 제가 형 인디고 뮤직 하지 마라고 했던 거는 이거는 제가 늘 저에게 좀 있었던 그 오해 같은 건데 제가 스윙스 형한테 인디고 뮤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그때 스윙스 형이 되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피자집 하시고 이럴 때 내가? 인디고 뮤직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형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아니라 형 그거 해도 괜찮겠어?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스윙스 형이 알았어도 내가 잘 이끌어나가고 있어서 그 이후로 말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제가 인디고 뮤직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놈이 돼 있는 거예요. 오해네. 그래서 저는 그게 싫죠 되게. 그래서 동생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네. 사실 저희는 이제 해석법을 알기 때문에 어쨌건 그거는 이제 끝난 일이기 때문에 너무 그치.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인디고 뮤직을 이제 홍원이가 들어오고 용준이도 들어오고 너무 잘 됐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제일 좋았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거 좀 옛날이니까 너 얘기했잖아. 제가 저스트 뮤직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한 1년 안에 그 친구들이 좀 법적인 문제에 바로 휘말리게 돼가지고 회사가 좀 힘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다. 근데 저도 막 아직은 족밥이고 막 이러니까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약간 그게 안 되니까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인디고 뮤직을 만들음으로써 이렇게 얘네들이 다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그런. 근데 요한이가 약간 약간 그 중간에 약간 행동대장 느낌이네. 그랬었죠. 네. 형의 그 빨간색 범퍼카가 있는 앨범 있잖아. 인디고를 그냥 인디고에 집중을 해준 저스트 뮤직 아티스트죠. 이 둘을 써서 엄청 그 곡이 잘 됐잖아요. 맞아요. 멋있다. 씨발 넘어가자. 부끄럽다. 씨. 처음 언제 봤어요? 저는 정확하게 기억나요. 저는 언제였냐면 옛날에 루다 형한테 루다였죠 그때 이수리 레슨 받으러 왔었어요. 근데 홍원이 형이 거기가 어떤 데였냐면은 약간 그런 데였어요. 막 1리터 3-5병에 저 오줌이 막 가득 쌓여서 막 15개씩 있는 그런 데였어요. 작업실 반지하 옛날에 디키즈 작업실. 그러니까 화장실 가기 싫어서 화장실 없다고. 화장실이 위에 지하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있잖아. 얘기하다 보잖아. 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가끔 내가 얘는 뭘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게 돼.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거의 타짜에서 음악 좀 틀어봐 약간 이러면서 그걸 음악에 쓴 거지. 어쨌든 근데 거기서 저는 원래 친구들 레슨생을 많이 마주치곤 하는데 얘가 왔는데 뭐 줄무늬에 이렇게 비니스로 기어나요. 근데 뭐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 안녕하세요 아니야 형 똑같았어 지금은. 이러고 갔어. 그러니까 홍원님이 그랬다고? 네, 근데 사진 찍어달래요. 그래서 자세가 안 돼 보였었어요. 근데 아니면 그냥 배우려고가 아니라 준비가 돼서 인맥을 쌓으려고 레슨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느낌 들어서 사진 찍어달래서 뭐 좀만 잠깐 기다려 이래가지고 사진을 찍고 한 달도 안 돼서 맞지? 고등래퍼에서 이제 그럼 언제 그 마음을 연 거예요 그러면? 일단 좀 실실 쪼개고 있었거든요. 이상해. 처음 봤을 때? 네, 사진 찍으려면 이 새끼 처음에 병신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새끼 처음 봤는데 이 새끼랑 절대 말 섞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말해도 되냐? 말고 이 새끼 처음에 고등래퍼로 유명해졌을 때 약간 예수? 그러니까 자기가 난 신이야 씨발 나 이제 끝났어. 나 이제 약간 나도 형 나이였으면 약간 그게 됐을 것 같은데 나는 완전 동갑이고 그래서 저 핑크색 슈프림 옷도 좋나 나 못 사긴 하는데. 야 근데 너가 봐도 좀 그렇잖아. 아니 근데 나 그때 아마 기억나는데 형을 만난 게 내가 방향을 하고 나선가? 방하고 나왔어요. 네, 근데 얘가 그때 아프긴 전이었어요. 되게 좀 유쾌했어요. 유쾌했지. 그래서 더 싸가지가 없었어. 그러니까 약간 순수한 또라이 싸가지 없는 새끼고 약간 네, 그랬던. 진짜 많이 철들었어 얘. 진짜 어른이고 얘 그러니까 내가 가끔 옛날 용준이를 떠올리고 야 놀자 이러면은 좀 엥? 갑자기 용준이가 막 루틴 지킨다고 막 잔다 그러면 약간 좀 특이할 정도로. 형아 계속 철들자 그러고 문자로. 진짜로. 철들자고 문자가 와요? 네. 그럼 너 뭐라 해? 시발. 야 그럼
그러면 너가 야 형아 내가 그때 또 진짜 형제니까 잠수 타고 약간 이런 멋을 또 너가 이렇게 탄생시켰잖아. 어떤 그런 거 있잖아. 너의 채널이. 네네네. 그거를 답장을 하고 싶어. 오랜만에 답장을 하고 싶어. 그걸 지켜야 되니까 안 한 적도 있어. 그러니까 뭐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아 씨발 요한이 형 보고 싶긴 한데 이러는데 아 씨발 나 그래도 잠수 이거 좀 지켜줘야 돼 이런 거. 근데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늦어서 답장을 못 하게 되는 경우는 있는데 뭐 그걸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 그게 이렇게 밈화가 된 게 저가 그게 창피해서 고치려고 그거를 말을 한 거예요. 제 입으로. 그런 시기가 있었어. 자기 입으로? 나 가끔 홍원이가 뭐라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멋있어. 자기 입으로 뭐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락을 안 받는 거에 대해서 제 입으로 이제 말을 하고 세상에 일부러 알리려 했어요. 너무 고치려고. 고쳐야만 해서. 아. 그게 아마 그 AP 알케미 컴페일 나왔던 AP가 그 콘서트 했던 그 연도였는데 와 그럼 좀 어떻게 보면 졸라 남자다운 방식이네. 밖으로 갔다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방식이죠. 그 배경화면을 전화 오는 걸로 해놨었고 전화가 오는 중인 걸 캡처해가지고. 저는 전화 씹는 게 여기 이렇게 만약에 있으면 뭐 와요 그러면 만약에 이 새끼 왜 전화하지? 왜 전화해?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근데 너 그거 있지. 전화 오면 좀 그냥 뭔가 불편한 거. 그냥 사실 저의 뭔가 되게 안 좋은 병인 것 같아요. 근데 고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창피해질 것 같아서 너무. 근데 민수야 너는 전화 오면 약간 불편한 느낌이 있어? 난 있어 그런 거. 나도 당연히 있지. 그냥 뭔가 전화 오는 거 그 자체가 싫어. 그냥 그치. 왜 전화 오는 거지? 맞아. 그래서 카톡 차라리 DM을 하고. 카톡은 뭔가 마음의 준비도 하고 맞아. 확인할 때 그냥 이렇게 되는데 전화는 너무 막 달리고 있는데 이거 왜 약간 이렇게 맞아, 되니까 맞아, 그게 맞아. 좀 싫은 것 같아. 맞아. 카톡이 오히려 더 무서울 때도 있어. 엄마가 용준아 한마디. 그리고 뭐가 올지 모를 때. 그건 그냥 엄마가 무서운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1년에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 뭐가 있지? 약간 뭐가 일어났나? 이런 느낌. 내가 모르는 뭔가. 그럼 다음으로 좀 넘어갈까? 아니 맞아. 그러면 노엘이랑 저기 호우님이랑 잘 연락이 돼요? 네 저는 얘랑 잘 돼요. 오히려 얘는 저랑 연락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해요 평소에. 정말 필요할 때를 위해서. 그래서 얘가 오면은 뭐가 음악 관련된 거 아니면 그냥 남기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답장하지 말라는 식이에요. 만약에 나한테 전화할 말 있으면 형 저쩌고 이렇게 그래서 답장하면 일단 하루 지나 있고 사실 저거 답장할 때 이해했어. 약간 그냥 시적으로 써버리는 거구나. 그냥 오지 않아도 되는 그냥 서로 통신 같은 거잖아 그냥. 그래서 저는 그냥 사람들이 홍원이 형 연락 안 된다 이러면은 하지를 말아라. 그러니까 상처받을 일을 굳이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상처를 최소한으로 받으면 된다. 잘 알아. 그리고 또 우리끼리도 거의 막 몇 년, 5년 이상 같이 또 회사 했으니까 난 지금 나왔지만 그래서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스윙스 형을 대할 때 스윙스 형이 뭐 용준이 대할 때 아니면 용준이가 또 홍원이 대할 때 이걸 다 알아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진짜 가족이다. 그냥 모토로라 약간 무전기 같은 거 그냥 뜨르르르 이러면 그냥 알아서 그냥 그러니까 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친해야 되는 멤버 이런 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상할 수도 있는데 친해야 되는 멤버. 그러니까 그 씬에서 우리만큼 친해 우리가 무조건 shit man 왜? 그러니까 뭔가 또 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가족인 거예요. 지낸 시간이 너무 자, 길고 도움을 줄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형용할 수 없이 이해를 남들은 못할 법한 것들을 지금 형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맞아. 이해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맞아, 잘안 왜 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약간 나 이해를 요한이가 지금 너무 번역을 잘 읽고 있어 지금. 네, 그래가지고 그냥 저희들끼리 명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서로 이해해주려고. 그러니까 머릿속 안에서. 그러니까 남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니니까. 근데 저는 네. 이해를 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오래 지냈고 원래는 내 동네 친구들보다 뭐 안 친하고 뭐 얼마나 지냈겠어 했는데 결국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 동네 친구들보다 만큼 지냈더라고요. 저희가. 그게 저한테는 사실 크고 그러네. 내가 뭐 어떻게 되든 음악가로 래퍼로서 어떻게 되든 여기서 되게 많은 기억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뭔가 기억을 다시 뭐 만들어 나갈 거고 뭐 서로 뭐 가벼운 관계처럼 전 착각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전부 다. 나는 근데 그 말 진짜 와닿게 들리는 게 얘네가 우리보다 엄청 어리거든. 한 뭐 7, 8살은 다 어린데 얘네들을 데뷔한 거를 나는 그래도 형으로서 같은 회사니까 봤잖아. 근데 얘네가 되게 여타 그냥 가수들이나 뭐 래퍼들이랑 다르게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 음악에서도 그렇고 삶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얘네를 보면은 그러니까 나이가 다 많다고 또 형은 아니잖아. 맞아. 그냥 형인데 이 형 존나 이상한 사람 많잖아. 근데 어린데 또 얘는 삶이 진짜 나보다도
또 되게 스토리가 많은 애들도 있잖아. 근데 나 얘네가 나한테 그래. 그래서 얘네 보면은 내가 못 겪은 어떤 깊이까지도 가보고 올라오기까지도 내가 느껴본 것보다도 위에도 느껴보고 이런 것들을 난 보면서 그냥 어떨 때는 되게 동생이지만 가끔 슬퍼. 얘네가 그냥 너무 어릴 때 그걸 겪은 거잖아. 거의 20살 됐을 때부터 얘네는 그거를 막 살고 왔는데 그래서 얘네 대단해 보여요.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 좋고. 야, 이거는 이거 멋있다 너. 이거 멋있어요. 진짜. 근데 약간 생각해보면 9일이고 너무 멋있었어. 00이거든요. 9살 차이거든요. 근데 그런 놈이 막 와가지고 17살 때 이지라고 앉아가지고 누군데 이러면은 존나 팰 거 아니야. 나 원래 같으면. 그래 요한이 내가 봤을 때 싸움 잘했거든. 아니 내가 볼 때 제가 봤을 때 아닌 느낌. 아니. 제가 봤을 때 왜? 제가 봤을 때 무리해서 아니야 싸움. 보여 안 보여? 이렇게 해야지.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건 저 처음 보네. 근데 원래 개그계가 더 군기가 빡세잖아요. 우리 맞아 방송국에서 빡셌죠. 네. 방송국에서. 진짜 궁금했어요 많이. 아 진짜. 전 사실 민수님 사실 그 임플란트 키드. 저는 그때 저가 좀 갇혀 있어서 그런지 그냥 진짜 래퍼인 줄 알았어요. 진짜? 네. 그래서 그저 야, 나 기분 좋은데 이거? 주황수 빈이 래퍼 왜 릴러마즈랑 형이랑 공유하고 있지? 진짜 뭐 존나 잘하는 사람 올라오고 있는 사람이거든. 좀 치고 있는 애인가 보다. 야 기분 좋은데? 그 다음 뭘로 알게 됐냐면 그 산악회로 알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이길 수 없는 경진이처럼 보였어요. 아니야. 줄 알았는데 개그맨인 걸 알고 그걸 하는 걸 보고 저런 걸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그건 진짜 한 사람 생각해 높긴 했어 진짜. 너 그래? 그때 존나 마치 산악회처럼 높긴 했어 네. 진짜. 왜냐면 트래비스 제가 스캇 이거 그때- 존나 할 때 이거 맞아. 저는 존나 그 저거- 출소한 직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석션 막 이러고 있으니까 세상이 많이 변했나 이러고 있어요. 나도 내가 저는 그때 막 뉴진스 이러면 저런 건 못 따라가겠다. 근데 트루릴리전 새로운 라인이 나왔나? 뭐 이러고 있었을 때 세상을 받아들이는 중이었어요. 근데 석션을 들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많이. 네. 근데 그게 막 개그맨이 일부러 약간 웃기려고 하는 거라는 거 알고 나서 근데 저는 원래 그런 좀 음지 감성을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그 피식대학 이런 거 다 찾아봤었어요. 진짜. 네, 지금도 얘가 이런 거 졸라 좋아해. 졸라 좋아해요 제가 진짜. 얘 생각보다 찾아다니는 파고 홍원이 진짜 약간 그냥 저는 그냥 일어나자마자 무음으로 전부 다를 확인해요. 그래서 그거 봤어? 아니? 이랬는데 그거 봤다. 무음으로. 얘는 진짜 온라인에 빨리 적응하는 파고 얘는 진짜 오프라인 느낌. 그렇구나. 아니 진짜 근데 막 개그맨들이랑 이렇게 짜서 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오히려 래퍼 뭐 약간 무리 보는 느낌으로 저걸 어떻게 이기지? 저 짓을 내가 오늘 하면은 되게 영감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존나 와. 근데 약간 지금도 약간 민수롭다 자아가 살짝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 요즘 많이 들어. 그 약간 말투가 좀 약간 옛날보다 약간 이렇게 나긋나긋. 나도 모종에서 사건 좀 겪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자 넘어갈게요. 자. 양홍원 씨는 저번 주에 인디고 뮤직 5년 재계약 소식을 밝혔는데 예. 재계약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거기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는데 여기서 못 보신 분들도 있을까봐 일단 저는 사실 인디고에서 남은 게 제일 멋있는 느낌이고 반응을 봤을 때도 뭔가 전 사실 그때 태닝을 해서 존나게 막 긁으면서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전 볼 때 못 보겠다고 너무 긁는다고 그런 걱정하고 있었는데 반응이 안 좋을까봐 그래서 한 3일을 잤던 게 기억이 나요. 그게 불안했나봐요. 저가 준비하자고 한 건데 좀 약간 불안했나봐요. 근데 좋은 글이 있는 거 보고 뭔가 하길 잘했다 같은 느낌이고 네. 근데 진짜 그냥 재계약을 5년 더 하는 건 진짜 멋있는 일이지. 진짜. 그니까. 그리고 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홍원이 노래 가사들이 대부분 뭐 만천 너 친구들 얘기도 많고 그 시즌이 지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랑 있었던 시간만큼이나 회사에서도 있었던 시간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저는 뭔가 그걸 찍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 예를 들어서 저희랑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던 회사 뭐 하이언 뮤직 그리고 앰비션 뮤직 그런 산하 레이블 아티스트들이 이제 전부 다 뭔가 아직도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고 다시 화이팅 하자는 어떤 뭔가 메시지도 있었어요. 뭔가.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 임플란트 키드라는 사람이 공연에 올라간 거 보고 진짜 래퍼인 줄 알았을 때도 사실 릴러말즈 형이랑 같이 올라가네 했다고 말한 이유가 그때 사실 릴러말즈 형이랑 아는 사이고 친했던 사이인데 그때 씬의 분위기는 뭔가 이러고 봤어?
워썹 이럴 때여서 인사를 못 할 때인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워썹이 어떤 느낌이지? 그러니까 뭐 그냥 원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매니저랑 이렇게 다니면서 인사하고 끝. 이게 되게 아쉬운 느낌일 때였는데 너무 오피셜해졌다. 아오. 네, 홍원 팝하고 제가 할게. 뭐 오케이 좋다. 한 번 이해했어. 네. 그랬는데 그걸 그래서 말하면 내가 정리해볼게. 아니 뭐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무튼 뭐 네 그런 이유에서 네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네. 홍원아 대가리 깨졌냐라는데. 아 여기가 계속 쿠사리를 주네.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 그게 아니라 댐지 1이야 진짜. 아 데미지 1이야? 얘는 뭣도 아니야 인마. 근데 왜 눈빛을 왜 흔들렸는데? 데미질인데. 아니 난 이렇게 오랜만에 댓글을 이렇게 많이 보는 건 처음이야. 그러면은 노엘은 이제 재계약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어? 저는 뭐 일단 멋있었고 일단 제일 무서웠던 거는 저도 얼마 안 남아서 저는 그러겠네. 생각보다는 현실적인 사람이라 그러겠네. 그 저는 일단 뭐 계약적인 내용도 형들은 계속 쭉 있었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저랑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수정을 해나가야 되는 시즌이 얼마 안 남았는데 덜썩 이제 5년을 해버리니까 이제 스윙스 형이 이제 차를 몰고 너 어디야? 너도 안 할 거야? 이러고 올까봐 갑자기 밤중에 약간 사실 너는 사실 회사한테 씨발 벌어줘야지. 깜빵도 갔다 왔는데. 자, 빨리 다음 거 읽어 민수. 자 그래서 그 요즘에 맞아 인스타에서 많이 봤는데 딸을 육아하는 포스팅을 올리기도 하는데 애기가 진짜 예쁘더라고. 네네. 어때요 요즘에 키우는데? 요즘에는 이제 저가 이렇게 하면 따라하는 시기인데. 행동을 따라해요? 네, 그래서 바로 100bpm을 박았어요. 그럼 따라해? 그러면 뭔가 딸을 되게 힙스럽게 키우고 있다는 의미야. 아니 뭔 말인지 알죠? 저는 그러니까 음악으로 보내고 싶어서. 만약에 그럼 딱 루아가 컸어. 중학생이 됐어. 중학생? 아빠 나 남자친구가 이랬는데 딱 너야. 어서오세요. 씹어줘. 그럼 바로 그냥 치리치리 뱅뱅. 아 씨발 아저씨 옛날에 유명했다면서요. 씨발 저도 랩해요. 씨발요. 정신 있냐? 왜들 치는데요? 씨발 이래지면 있는데요? 이러면서. 근데 루아가 갑자기 아빠 내 남자친구한테 왜 그래? 빨리 나가. 빨리 나가서 놀다 와. 이러면 어떡해? 조용히. 아니 이 형 절대 못해요. 절대 못 그래. 이 형이 얘 그냥 나갈걸? 제가 얘 그냥 나가. 형수한테 하는 거를 10년 동안 봤는데 여자한테 진짜 한없이 다정한 사람입니다. 저 좀 소름 돋아요. 완전 애견이구나. 네. 얘 가끔씩 행사 갈 때 카니발에 탈 때 표정 안 좋아요. 또 왜 그러면 씨발 아니야 형 뭐 이래서 왜 그러면 씨발 싸웠어 이런 다음에 또 어느 날 표정 좋으면 잘 풀었어 이제 좋아 맨날 이러고 그러다가 결혼까지 가네. 진짜 멋있어. 멋있다 진짜. 그 페라리 있는 앨범 뭐지? 로드 있는 스트레인저. 스트레인저가 내기 전에 형이 머리를 한번 밀었었어요. 그때 헤어졌었거든요. 그때 사무실에 이제 회의하러 와가지고 홍원이 형이 비닐을 딱 쓰고 있다가 화정우 자세를 이러고 앉아서 걷더니 인생 족같다 이러고 헤어졌을 때 사실이에요? 저는 저가 래퍼로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유로 한 10번 헤어진 것 같아요. 다시 저는 잡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나는 내가 리치더 키드인 줄 알았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해줬어? 네. 나는 사실 내가 존나 멋있는 래퍼인 줄 알았다. 와. 근데 홍은 많이 변했다 이래서 내가 아직 준비한 말 많았는데 이랬던 적이 있는데 많이 이별했죠. 반삭 많이 하고. 그러면은 헤어지는 이유가 전부 다 약간 나 일을 해야 된다 다 이거였어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지금 뭐요? 지금은 일보다는 약간 좀 사랑을 먼저 선택하는 그런 느낌인가요? 사랑이 더 중요하죠. 근데 일을 더 많이 해야죠.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제가 이제 해석해주면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너무 변호사야? 사랑보다 이거 잠시만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홍원이 아이가 생기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뭔가 원래 처음에는 되게 좀 재미없어지고 있는 느낌. 삶이? 제 자신이 친구들 사이에서 왜? 원래는 그냥 유머러스한 말이 좀 줄어드는 느낌? 그냥 원래 막 되게 웃길 수 있었는데 되게 이런 혼자서 하는 고민이 많다 보니까 그냥 같이 있으면서도 되게 말이 줄고 좀 딴 생각하고 있구나. 네 이런 느낌. 이러다가 뭔가 재밌는 얘기 해야겠다 해서 탁 던지면은 뭔가 분위기가 좀 약간 싸해지고 그런 느낌. 나이가 들었다. 맞아요? 네. 사회적 나이가 들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노예를 봤을 때 어때요? 실제로 이렇게 됐어요? 아 근데 제가 루아를 품었을 때 그때 제일 많이 봤어요. 홍원이 형이랑 친하면서 10년 동안. 네, 저는 너무 좋았고 기뻤고 그래가지고 그때 계속 자주 봤어요. 근데 이제 그 뒤로는 그렇게 많이 안 보게 됐고 개인만의 그 가정 그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근데 옆에서 보면은 워낙 지금도 친하니까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저요? 근데 그런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죠. 그래서 뭔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 그런 생각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저는 그냥 그런 거 봤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현준 누나한테 엄청 다정하다했다시피 저는 뭔가 제가 여자 만났던 거 생각해 보면 아직 나는 좀 가정을 꾸리기엔 좀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미성숙하다. 아. 그러니까 나는 이 양홍원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여자친구 앞에서 나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홍원이 형이 여자친구한테는 막 밥은 먹었어? 그래 현주 잘 자고 이러는 거 보면서 아 나는 아직 부족하다. 무슨 어떤 취향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 이미지가 막 뭐 씨발 뭐 이런 이미지인데 아마 저는 뭐 현주 제 와이프한테는 이제 뭐 씨발 뭐 이럴 뻔 뭐 이런 느낌일 테니까 그런 걸 보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야 너 그러면 현주랑 있을 때 막 애교도 부리냐? 가끔 많이 부르죠. 진짜? 그럼 뭐 어떤 식으로 그냥 현주가 좀 빡쳐있어. 아 씨발 왜 이렇게 늦게 와? 이러면 어떻게? 그런 적 없는데. 그럼 전화 좀 받아. 여보세요 뭐 이런 느낌. 여보세요. 약간 일부러 자세 약간 삐딱하게도 오 이제 봤어 이렇게 이런 느낌. 근데 그걸 이제 좀 한 1시간 뒤에 한 번 더 하고 그런 어린 시절이 떠오르죠. 매력 있잖아. 진짜. 다 죽어 여자들 진짜. 의외다. 좋아. 이런 거 좀 배워야 되는데. 형은 여자친구한테 얘기해? 다음 질문으로 갈게. 자 루아를 보면서 본인을 닮았다고 하는 점이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일단 저 어릴 때 많이 닮아서 어릴 때 닮았구나. 똑같이 생겼어요. 저랑 많이 닮은 부분이 처음엔 보였는데 이제는 그런 거에 집중 안 해도 그냥 존재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동작 같은 움직이는 그런 걸 더 많이 봐서 지금은 뭐 카메라로 일어나 있고 막 엄마 깨우려고 우는 척하고 이럴 때 저는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앨범을 이 마이크에서 틀어줘요. 그러면 딸한테도 그 미공개 음악 같은 것도 그냥 막 틀어주고 이래? 근데 정말 틀어도 되는 곡을 틀어요. 그런 곡이 저한테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예전부터 이제 현재 와이프분을 가사에 많이 썼잖아요. 네. 어떤 분이에요? 현주님 맞죠? 네. 저 좋아하는 아티스트 중에 텐타시온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세븐틴이라는 앨범에서 마지막 트랙 아우트로 아얄라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얄라는 뭘까 또 뭐 어디 섬 이름인가 했는데 여자친구 이름이더라고요. 여자친구 커서 많이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계속 첫 앨범을 이렇게 쓰고 두 번째 앨범에서 표기 안 하고 발음하고 뭐 이런 것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사를 많이 썼구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사귀면 우리 헤어지지 말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안 지켜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절대로 잊을 수 없게 하려고 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 커리어에 남기고 문신처럼 네. 박아버린 거구나 그냥.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너 어디 못 가게. 20살 때. 근데 홍원이가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한 그 얘가 하는 답변 같은 것들이 남자가 봐도 와 이 새끼 이걸 한다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나는 처음에 이제 루아가 생겼다는 거를 좀 옆에 형제니까 좀 일찍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얘가 씨발 이제 나 아빠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고 막 이럴 때 보면은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몇 주 동안. 처음에 나는 알게 생겼다는 얘기 듣고 뭐 이 새끼 뭔 소리야 씨발 그냥 행사나 가자 약간 이런 거였는데 계속 막 윤곽이 쫙 잡히고 진짜 나 이제 이사 가서 진짜 여기서 산다 여기 실현집이 여기서 산다 막 이런 거 들었을 때 훨씬 동생인데 이런 거를 하는 거 보니까 그치 어른이지. 완전 남자잖아. 그래 상투 그러니까. 털었는데. 그런 거. 근데 여기서 이제 깜짝 게스트가 또 있어요. 깜짝 게스트 벌써 오셨어요? 좋습니다. 깜짝 게스트는 이제 용준이랑 홍원이를 몰라요. 진짜로? 진짜 몰라. 키드밀리겠죠. 그런가? 스윙성이네. 나와주세요. 술술. 자 누군지 나오세요. 에이. 여러분 김상민 씨 소개하겠습니다. 빨리 우리 살려줘. 자 그러면 일단 김상민 씨 왔는데 한번 소개 한번 시켜주는 걸로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안경수 뒤로 가서 카메라. 크게 말해 안 들린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안경수 랩하고 있는 김상민이라고 합니다. 네. 자 상민이.
아니 근데 옛날에는 스타일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알아 민수는 상민이? 예전에 저기 히플페에서 저한테 막 와가지고 막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너무 잘 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아니 처음에 솔직히 못 알아봤어 처음에는. 아, 저를 아예 모르셨을 거예요. 아예. 그리고 나중에 나중에 알았죠. 아 근데 진짜 멋있었어요. 요즘에 막 완전 슬림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진짜. 저 뜨려고요. 진짜 그렇게 말하는데. 랩스타죠. 저도 그래서 다이어트 시작했어요. 이 말 듣고. 뭐 회사 회식 때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져 있는데 볼링하려고. 볼링. 아마 MVP 라이말 레이븐. 예요. 그러니까 상민이 요즘 정장을 입고 다니는 걸로 많이 유명해. 맞아. 근데 내가 그때 말했잖아 콘서트에서 너 정장 입고 다녀라. 네. 멋있더라. 네. 근데 막 사람들이 다 많이 그렇게 말했다면서.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좀만 땡겨주세요. 상민이 요즘 왜 정장만 입고 다녀요? 아 이게 이제 사실 이 정장 이 자켓이 주인이 따로 계시거든요. 이게 주인. 진짜. 그 스윙스 형한테 빌린 옷인데 오. 근데 이거를- 너 것처럼 잘 어울린다. 그니까 지금 1년째 제가 안 돌려드리고 있거든요. 왜? 왜냐면은 좋은 옷이구나. 수리력. 제가 이거를 약간 그런 좀 오피셜한 그런 이벤트에서만 입는데 이거를 입으면 입을수록 계속 그런 게 생기니까 계속 입게 되는 거예요. 민수야 상민도 좀 특이해. 그냥 야 내가 이런 동생들이랑 10년 있었다고. 얘네들 존나 미친놈들이야 진짜. 근데 형 근데 남들이 형도 어디 가면은 되게 특이하긴 해. 그러니까 형도 형의 락스타일은 가면이 존나 많은 거잖아. 나 요한이는 체인점이야. 여러 요한이가 있어. 질이지. 난 체인점이야. 도덕을 벗어나진 않아요. 도덕을 벗어나지 않아. 사실 제가 여기서 제일 멀쩡하거든요. 근데 아니 진짜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봐. 이해가 가. 그죠? 어. 이상하죠 그게. 아 진짜. 진짜. 아니 그러니까 나도 요한 밑에서 이제 난 진짜 그 처음 봤어. 이렇게 팬분들이 이렇게 오셨더라고. 맞아. 막 사진 찍고 계신데 아니 그 생담을 이렇게 모니터를 같이 피더라고. 담배? 담배 또 친구들끼리 또 편하게 또 잘못된 것도. 아니 그거 보고 진짜 이거 락사다 진짜 다들. 이거 처음 봐. 이거 찍고 있는데 생담을 다들 이렇게. 근데 나는 그 약간 희극인 쪽 라인이 더 그런 거 세지 않아? 근데 그래도 생담은 그래도. 팬들 앞에서는 안 피시겠다. 그치. 그런 거.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잠깐만 생각을 고쳐. 근데 제가 그런 거 생각해봤거든요. 오히려 약간 못 찍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조용하게 피거나 이러면 그게 또 이상하게 보이지 근데 않을까? 뭔가 래퍼들은 사실 막 이런 게 찍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뭔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외국에서도 막 어떤 MC나 그런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팬들이랑. 멋있었어? 너무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이거 나름 큰 일이니까 하기 전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오늘 재밌게 하자 약간 이런 시간이 또 필요하니까. 그냥 니코틴 중독자들이죠 뭐. 자 최근 하라리 플로우를 뮤직비디오를 선공개하시면서 앨범 인베이션 2025 제목이 인베이션 2025가 아니고 그냥 인베이션. 그냥 2025를 빼고 네, 그냥 인베이션. 를 예고했는데 어떤 앨범인지 소개를 한번. 이 인베이션이라는 앨범이 이제 약간 저한테 이런 좀 이게 제가 정장을 입으면서 시즌 2로 이제 가는 과정인데 시즌 2가 조금 이제 반영된 앨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죠? 시즌 2 왜? 너 오늘 왜 이렇게 긴장했어? 그게 아니라 야. 이 새끼 오늘 이상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새끼 긴장하지 오늘 말았어. 그게 아니라 나랑 요즘 같이 있더니 이러면 내 잘못 같잖아 정말. 아니, 야, 너 약간 얘 느낌 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 이게 더 제가 앙정재미처럼 해 원래. 스크린 이게 너무 낯설어가지고 그래? 근데 홍원이랑 같이 있으면 다 홍원이화 돼가지고 애들이 말을 좀 뭐라 그러지? 다채롭게 해 진짜 약간. 좀 이상하게 잘하는데 진짜. 난 잘 이해하고 있었어. 네. 본인 커리어에 있어서 시즌 2에 진입했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시즌 2 정확히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언제 근래에 한번 그러니까 약간 모든 게 좀 딱 맞아떨어지면서 볼링할 준비가 된 거구나. 그냥 딱 너 챕터 2로 넘어가라 이 소리가 들렸거든요. 크리스찬이에요? 네? 크리스찬이. 아니요, 저 무교입니다. 근데 다 좀 다채롭게 좀 수용하는 편입니다. 그 각각 또 각 종교마다 배울 점들이. 야 안경도 명품이네. 이것도 이제 입생로랑? 그러니까 이게 딱 챕터 2로 너 넘어가라 하면서 한번 보여줘. 좀 가까이 보여줘. 느낌 그러니까 이게 어떤지. 왼쪽.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데. 레벨이 이제 올라가면서
블랙벨이 올라가면서. 아이템 슬롯이 해제됐습니다. 이 소리가 딱 나는 거예요. 그건 누구 거야? 슬롯. 어떤 거요? 그거 와이스. 이거요? 제 거요. 아 이거? 제 거래. 네, 오케이. 그것도 산다? 네, 손목도 슬롯이 이제 해제가 돼가지고. 아 약간 너 약간 그거야? 캐릭터야? 이게 좀 시즌 2의 어떤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럼 시즌 2는 어떤 거예요? 이제 저도 뭔가 이제 저희 선배들 따라가지고 뭐 볼링할 준비가 된 것 같고. 볼링할 준비가 돼 있고. 저도 준비가 됐는데 뭐 국민분들도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결정적으로. 대중분들이 그쵸. 대중분들이 좀 준비가 된 것 같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달리는 것밖에. 근데 저도 한 3년 동안 과거에 3년 동안 이거 뭐지? 뭔가 왜 이렇게 만나게 되지? 내가 준비된 건가? 왜 사람들이 나를 찾고 있는 거 같지? 이런 거 많이 느꼈었어. 그러니까 근데 뭐 빨리 되진 않았어. 그러니까 주변에서 뭔가 본인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뭐 느낌?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아티스트랑 마팔? 왜? 아니 민주 형이 계속 뭔가 최대한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존나 하는데 존나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영화 근데 너가 맞아. 트라이를 계속 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근데 이해가 잘 되고 있어 근데. 그러니까 시즌이 뭐냐면 나의 시즌이 오고 있다 약간 이런 거야. 나의 시간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약간 직감적으로 느껴진다. 계절이 아니고. 고마워. 네. 진짜 고맙다 진짜. 감사하죠. 진짜 감사하다. 열등감 든다. 영화 근데 너가 좀 이렇게 모든 면에서 좀 특이하잖아. 그 말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특이하다고 말하잖아. 네네. 그럼 그걸 말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그 상대방이 이해를 하는 척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걸 너 다 좀 보여? 애초에 이해가 사실 어떤 말이든 완벽하게 되지 않는 게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역시. 그러니까 네가 내 이해 못하겠다는 걸 왜 하지 나한테? 네 이런 느낌이야. 이해했어. 댐 이런 느낌에는 약간 번역을 하자면 어떤 느낌? 저는 안 듣고 있었어요. 지금 삽. 오케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약간 대эм은 뭐냐면 약간 개그로 칠 때 약간 뭐 하나 딱 터져요. 펀치라인. 네, 약간 사람들 오 약간 이런. 약간 우와. 킥이구나. 네. 네. 우와. 네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같은 회사 3명이서 모였는데 사장님인 스윙스 형한테 솔직하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저 지금 등장해주기 바래요. 등장해주길 바랍니다. 홍원이 등장해주길 바라고 상민. 저도 등장해 주시면서 이 옷을 저한테 그냥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옷을 뺏고 싶은 이유 왜 뺏고 싶어? 이 저한테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지하게 저한테 의미가 너무 큰 옷이라서. 이거 덕분에 이게 진짜 제 그 챕터 2로 넘어가는데 경험치를 진짜 가장 많이 올린 요소인 것 같아서. 스윙스한테 하나해 오늘. 그냥 줄 것 같은데? 아니면 좀 대여 기간을 좀 연장하던가 좀. 근데 얘가 제일 대담해. 스윙스 형이 그때 얼마 전에 회식하면서 얘기한 건데 이것도 깜빡하고 있었고 근데 스윙스 형이 그거 줘라 했대. 얘가 너무 뻔뻔하게 형님 그 조금만 더 입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다음에 스윙스 형이 얘한테 20만 원씩 막 빌려줬었다는 거야. 돈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용돈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거를 물어볼 수 있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스윙스 형한테 20만 원 달라 할 수 있어? 좀 어렵지. 어렵지. 나는 평생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제 20만 원 입장에서는 일단 있지. 저는 뭔가 이제 오히려 형들한테 이런 걸 여쭤보는 것보다 뭔가 이제 스윙스 형한테 여쭤보는 게 이제 덜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제가 아는 스윙스 형이 느낀 게 이 3명을 진짜 좋아해요. 특히나 그러니까 아티스트들 중에서도 얘네 얘기만 하면 너무 좋아하고 맨날 그냥 저 동생이지 이렇게 늘 말할 정도로. 근데 진짜 매력 있다 다들. 매력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순간적으로 약간 멍 때리고 있었거든. 근데 4명이서 진짜 이게 매력 개쩐다 진짜. 뭔가 이게 저도 이 형 나갔어요. 진짜 분위기. 누구야? 민수 씨 오랜만에. 형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잘 보고 있어요. 진짜 형님. 자 여러분 스윙스 씨 모셨습니다. 여기 카메라 여기 인사. 예, 안녕하세요. 스윙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보인다고? 와우. 자 스윙스 씨 특별 게스트로 오셨는데 인사 한번. 대박이다. 플레이야 분들한테. 이제 재밌을 거야. 렛츠고.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스윙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힙합 라디오에 나왔고 반가운 민수 씨도 오셨고 십새끼 한유한도 보고 인디고 너무 좋습니다. 좋다. 네. 운모멘트. 자 박수 한번 치세요.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다 보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대박이다. 일단 인디고 뮤직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제 힙합 씬에서 레이블 단위의 움직임이 보기가 좀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스윙스 형은 컴필레이션 앨범을 꾸준히 추진해오는 이유가 있는지 이것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있어요. 제가 그 힙합 씬을 이제 그냥 래퍼 말고도 이제 사장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랬다 보니까 이제 항상 분석을 하는 게 버릇이 되잖아요. 뭐 대단하게 했다라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그 컴피를 많이 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많이 내야지 이제 오래 살아남는 거하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하체 운동 많이 하면 생명력 길다고. 여기 누가 댓글로 파급 효과의 돈 맛을 본 걸 아니냐는 노창이가 인디고의 돈 맛을 본 게 아니냐는 노창이가 돈 많이 안 버는 척하는데 걔가 잘 아주 많이 벌죠. 봤지. 걔가 이제 파급 효과. 전 알죠. 창준이가 그 이제 진짜. 메인 머니가 또 파급 효과라는 그 알지. 나 이게 궁금했어. 그러니까 아니 스윙스 형님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직접 발굴을 하셨잖아요. 운 좋게도. 그러면은 각자 이제 오랜 시간을 봐온 사람으로서 각자 캐릭터를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본인이 봤을 때. 요한이부터 시작하면은 좋아. 요한이는 그냥 진짜 천재급 엔터테이너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스트뮤직 애들하고 같이 한창 다녔을 때 인디고 친구들은 아직 애기였을 때 요한이랑 되게 많이 다녔어요. 요한이랑 제가 벌써 알게 된 지 2009년에 우리 처음 맞습니다. 만났죠. 진짜? 아이고. 고3 때잖아요. 맞습니다. 네,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공연에 형은 이제 업타운이라는 어떤 그룹에서 탈출해서 씨발 내가 여기 먹겠다 이랬을 때 그때 어떻게 만나시? 그때 버벌진트 형의 소개로 어떻게 아니야 조현아. 맞아요. 어반자카파의 조연아 누나의 소개로. 네, 조현아가 저희가 속한 그 오버클래스라는 알죠 오버클래스. 그래가지고 이제 요한이가 제 거 먼저 세션 막 해주고 고등학생인데 너무 잘해가지고 다 소개시켜주고 뭐 그때부터 전 힙합 모든 플레이어들하고 놀기 시작했죠. 먼저 기타로만. 몰라겠네요. 몰랐었어요. 저 그냥 씨발 얘들아 듣고 있냐? 네, 요한이가 항상 보면은 저스트뮤직 인디건 좀 다른데 저스트뮤직 애들은 되게 아이 성향이 강해요 다. 전부 다 생각해보면 아이예요. 길이든 그러네. 저희 노창이든 뭐 시잼도 극과고 사실은. 근데 요한이만 E였어요. 그래서 요한이가 항상 분위기를 엄청 밝게요. 그러니까 새로운 뭐 제작진 PD분들을 소개를 해주든 뭐 내가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를 소개를 해주든 뭐 새로운 사람도 소개해주든 항상 분위기를 엄청 밝게 했어요. 얘는 언제나 너는 까먹었을 거야 이 개새끼야. 근데 나는 너가 항상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나 옛날부터. 이거 선장님! 씨발 나는 스윙스 때문에 여기까지 있다! 아무튼간에 요한이는 진짜 남달라요. 진짜 남달라요. 저는 스윙스 형 왜 좋아하는지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그때 원래 그냥 기타 세션이라 가수들 뒤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걸 도와주는 걸 받았어요. 근데 그때 2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스윙스 형은 묻지도 않고 그냥 35만 원. 근데 그냥 너 그냥 요한아 몇 번 했지? 그래서 형 저 이번 달에 10번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500 입금해주고 약간 이런 형. 근데 그때 20살 21살 때 존나 크잖아요. 그래서 많이 벌었다. 너무 좋았죠. 그러다 형이 다 막 박재범 형, 버벌진트 형 이런 다 소개시켜줘가지고. 와 그렇구나. 그게 시작이었어요 저한테. 근데 이런 걸 저뿐만 아니라 이게 다 모두가 스토리에 형이 있으니까. 대부죠 대부. 용준이. 노엘님은? 노엘은 심장이 그냥 달라요. 심장이. 그게 무슨 편이죠? 심장이. 뭔데? 심장이 뭔데? 두개 심장? 그러니까 곤란해지지 않을 얘기들은 빼고 얘기를 하는데 용준이는 진짜 심장이 이만한 인간이에요. 이만한 인간이에요. 진짜. 그릇이 좀 크다 이런 거. 졸라 커요. 진짜 개깡따고 해. 용준이는 진짜 달라요. 얘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진짜 아기 때부터 근데 그 삶을 내가 감히 한번 상상해봤어요. 용준아. 내 삶이 달라요. 다른 삶을 살았어요 얘는. 그래서 개빡센 놈이야. 이 새끼 스토리 좋대긴 해. 스토리 장난 아니고 세긴 하지. 제가 그때 스윙스 형이 그 얘기를 해줬었어요. 집에 가서 술 한 잔 했는데 그거 얘기 안 하기로 했지만 프리즌을 갖다 나오고 나서 근데 저는 약간 부정적인 점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스윙스 형이 존나 약간 발상의 전환으로 야 근데 좆되긴 한다. 대한민국에서 너 모를 새끼가 누가 있겠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약간 저는 그렇게까지 그 반대편을 못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약간 그때 좀 느꼈죠. 약간 좀 다르게 봐야 되는구나. 근데 이 형이 진짜 삶의 굴곡이 이 형도 엄청난 형이잖아요. 그치 알죠. 씨발 이 형 진짜 미친 형인데 그래서 그런지 생각을 되게 좀 반전하는 생각을 되게
잘 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좋잖아. 약간 이런 네. 승부사 기질이 좀 있는 스타일. 감사합니다.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용준이가 항상 프리즌에 있을 때 한참 프리즌에 가 있을 때 제가 맨날 자주 갔던 우리 헬스장 앞에 그 7,000원짜리 그 밥집이 있었어요. 네. 뷔페. 네. 한식 뷔페. 한식 뷔페. 네, 네. 용준이 그때 아 짐TV 근처 맞아요. 짐TV 근처. 그때 거기 계셨던 뒤쪽에. 거기 네, 맞아요. 네, 알아. 근데 이제 그 뒤쪽에 그거 아시네요. 네, 그 한식 신기하다. 뷔페. 네, 맞아요. 알아. 두 개 있잖아요. 알아. 근데 TV에 맨날 너가 나왔어 그때. 그래요? 근데 내가 그때 밥 먹으면서 뭔 생각을 씨발 한국에서 나보다 인지도 높은 래퍼 있다면 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나만큼 인지도 높은 사람 몇 명 있지? 인지도로만 따졌을 때. 근데 나보다 유명한 건 얘밖에 없어. 왜냐하면 맨날 TV에 나왔어. 맞아. 맨날 공중파. 근데 이러고도 그냥 사람이 평온하잖아. 에너지가 보통 에너지가 아니야. 얘는 진짜 심장이 이만하다는 게 그 뜻이에요. 네. 형 용준이 처음 봤을 때도 기억나? 우리가 아까 장용준의 첫 인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난 이 새끼 존나 싸가졌어 미친 새끼인 줄 알았다 이런 맞아, 얘기를 너 그 시작했는데 말했더니. 형도 그런 걸 느꼈는지 아니면 어땠는지. 형님 언제 처음 보셨어요? 저는 이제 고등 래퍼 때 정확하게 그날 기억나요. 그 회사 있어요 라고 제가 그날. 그 뒷얘기 좀 해주세요. 뒷얘기 좀. 스트라이프 입은 그때 날. 형이 저한테 패매가 왔어요. 페메로 보자. 그래서 바로 거의 본 거야? 아 그죠. 저는 신나고 뛰어갔죠. 근데 이제 엄마는 겁이 너무 나니까 처음 아들 이렇게 세상에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너 믿지 마라 살아 이런 식으로. 사실 스윙스면 그때도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컨트롤도 막 있고 이러니까 별로 이게 어른들이 보기에는 이게 좋은 이미지. 안 좋지.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그럴 거면 AMG 가라. 이런 거죠 약간. 근데 저는 그냥 그딴 거 필요 없이 그냥 뭐라고? 어떻게 가? 그러니까 그거 나는 그거였다 나도 그거였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남들이 생각하는 저보다 저는 제 꿈이 소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인디고 소박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어울리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무모하게 별로 생각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스윙스 형을 진짜 좋아했어요. 원래 어렸을 때도. 근데 우리 또 시대 스윙스 형이 연락 오고 이런 건 참 너무 귀하고 너무 좀 보석 같은 일이잖아. 어쨌건 넘어가서 이제 형의 상민이 첫인상. 네, 상민이 첫인상. 상민이도 남달랐죠. 이제 그때 우리가 홍대에서 봤었어 상민아. 네 맞습니다. 맞아. 내가 널 데리고 가지고 어떤 2층에 있는 커피숍에 데리고 왔었어. 맞아. 그래서 얘기 많이 나누고 했는데 그냥 음악 자체가 너무 뛰어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얘를 엄청 추천했어요. 김상민 그는 감히 전설이라 할 수 있다. 정확하게 네 이름이잖아. 이거 외우는데 시간 나 좀 걸렸어. 근데 이제 다들 추천을 했어요. 네, 저도 들으면서 개 신선했고 그 당시에 만났던 여자애 있었는데 되게 괜찮은 여자였어요. 근데 이제 좀 촌스럽거나 약간 좀 너무 음지의 음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듣잖아요. 되게 힘들어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차 시동을 걸면은 라디오가 나오잖아요. 네. 뭐가 나오든 전 신경 안 쓰는 편이에요. 전 생각에 잠기거든요. 근데 그 친구 이제 맨날 음악을 바꿨어요. 이제 구린 거 나오면 자기 딴에는 바꿔버렸어요. 근데 내가 상민이 걸 처음 틀어줬는데 얘가 아직 안 나온 노래였고 내가 이제 얘 거에 피처링하게 된 노래였어. 난 맨날 집에서 이제 녹음하고 연습하고 있으니까 여자친구가 이제 그 당시에 만났던 여자친구 이거 뭐냐고. 그래서 우리 회사에 새로 들어온 김상민 그는 전설이라 할 수 있다라는 놈이 만든 노래인데 내가 피처링하게 됐다고. 그래서 미리 받아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믹싱도 안 된 거 맨날 그걸 그냥 듣고 다닌 거네. 그러니까 근데 얘가 이제 프로듀싱 한 노래고 그 제목이 뭐니 갑자기 형 하신 거야? 그럼 V였어? 네. 왜 제목이 V지? 그게 5번 트랙이라 가지고. 빨리 로마 숫자. 업그레이드 오, V. 잘 풀어가는데. 오. 근데 얘가 너무 업그레이드 미치라 희망을 받. 근데 아무튼 돌아와서 그 여자친구가 들었는데 어땠어요 반응이? 네. 원래 구린 거 있으면 넘긴다 그랬잖아요. 네. 그 노래를 들었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너무 좋다고 계속 그랬어요. 너무 이 친구 앞으로 음악 나오면 계속 듣고 싶다. 그래서. 격식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얘가 깡이 되게 좋다고 생각. 그러니까 인디고는 심장이 세. 사실 얘도 인디고가 맞아요. 근데 이 형 심장 센 남자 좋아해. 이 형 이 새끼 크다 이러면 너 대학이야 이런 스타일이에요. 저스민즈 애들도 심장 개센데 다른 종류예요. 여기서 이 요만한 존나 숯불과 다이아가 합쳐진 덩이들이 심장이에요 얘네는. 이게 존나 타요. 그래서 화나도 기리보이 티 안 내요. 화나면요 존나 무서워요. 걔 센 남자예요. 아무튼 이 친구가 왜 내가 역설적으로도 상민이한테 화도 났으면서도 더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초창기에. 궁금하다. 처음에 인디고 데리고 온다 했을 때 다 반대하는 거야. 싹 다. 얘가 뭘 증명했다고 뭐 인디고냐고 지금 레전더리 홍원이하고 용준이 있고 밀리 있고 뭐 다 있지 않냐.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따 나갔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다 그만해 이 새끼야. 근데 내가 얘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때도 고등학생이었는데 내가 약속했어. 뭐라 약속했냐면 왜 그랬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선택권을 줬어요. 여기 아니면 인디고 너 둘 중에 하나 그냥 선택해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해서 저도 약간 좀 곤란해지면서 안 되겠다. 그냥 상민아 미안한데 인디고는 아닌 것 같다.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했는데 얘가 전화로 저한테 끝까지 버텼어요. 형이 약속하신 대로 인디고 들어가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존나 하는 거예요. 어린애가. 솔직히 기분도 좀 상하면서 열받으면서도 근데 내가 한 약속이 내가 묶인 꼴이 된 거잖아. 그래서 나도 이제 전화를 하면서 근데 이거는 내가 마음속으로 얘를 반드시 마음을 돌리게 해야 되는 상황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민아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되게 세게 얘기했어요. 나도 그때 지금 40이니까 그때 한 36, 7 됐을 거예요. 그래서 좀 세게 얘기했어요. 상민아 부탁한다. 너가 아직 인디고는 아닌 것 같다. 내가 전화로 진짜 몇십 초 동안 둘이 기싸움 했거든요. 아무 말 안 하고 통화로 아무 말 안 하고. 말을 안 했다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통화는 이어지고 있는데? 그냥 깡도 세다 진짜. 그냥 침묵. 그래서 얘가 이제 중간에 나의 곤란함을 표현하기 위해 지랄 쳤나. 그러니까 죄송해요 형. 하지만 난 인디고 형이 약속했으니까 나 인디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인디고 들어갔잖아요. 처음에 얘 욕 얼마나 욕 먹은지 기억나요? 얘 욕 존나 먹었어. 얘 그냥 약간 인디고 새 멤버라고 했는데 얘라고 해서 사람들이 개 지랄을 했단 말이야. 난 그때 기억나거든. 근데 내가 얘를 기분 상태를 확인했단 말이야. 한창 욕 먹을 때. 아무렇지도 않아. 너 진짜 세다. 세다. 정말. 근데 진짜 스윙성이 말한 것처럼 그걸 처음 겪게 되면 갑자기 그냥 막 욕을 먹고 이런 거에 되게 겁나거든요. 근데 얘가 그런 게 없었다니까. 근데 더 어렸을 때잖아. 엄청 어렸을 때잖아. 그냥 큰 거지 이게. 이거 어쨌든 바꿀 수 있으니까. 와. 그리고 스윙스 형이 이 형이 은근 좀 그쪽에 변태인 게 대립하는 그 마음을 또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무슨 마음이야? 형 저 씨발 인디고 들어가게 해주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거를 사실 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스윙스가 말하는데 근데 그거를 하는 남자를 또 속으로는 이 새끼 씨발 깡다구 약간 이거를 시장이 크네. 좋아해. 이런 패티시 있어 이 형. 솔직히 맞잖아요. 본인이 어떻게 저스뮤직 들어간 줄 알아요? 어떻게 들었어요? 나랑 스시 먹재. 그래서 홍대에서 스시 먹었어. 이거 거의 10년 전, 8년 전 얘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오더니 이제 스시를 먹는데 내가 사주는데 뭐라 하는 줄 알아요? 형 뭐 나 이렇게 저렇게 지내고 있고 나 저스뮤직 들어갈래.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씨발 저 건데 개잘 나갈 때였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내가 거기 먹겠다는데 어떡할 건데. 아니 너무 좋았죠 진짜. 그래서 나는 그때 뭘 느꼈냐. 깡 좋다. 보통 그렇게 말할 깡이 있는 애들은 보통 진짜 해내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눈 이상한 애들 말고는. 그래서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다 미친놈인 거야 다. 그러니까 다 한 명씩 붙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마지막 홍원이 또 심장이 진짜 사자지. 가슴 속에 호랑이가 있지. 호랑이지. 눈이 호랑이지. 난 그때 이제 고등 래퍼 때 죄송해요 말씀하세요. 네, 아니 물 중에 센스. 먼저 드세요. 센스 있어서 센스 있어서 와 멋있다 이렇게 생각. 왜? 먹어. 왜 끝나고 용돈 타가려고? 아니 옷 달래. 형 옷 달라는데 어떻게? 내 옷 입고 있는 게 이 얘기만 듣고 모를 줄 알아. 이 얘기만 듣고 여기 댓글에 자꾸 옷 좀 주라고. 형 그냥 한번 줘. 나 아끼던 거야. 나 아끼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일단 홍원이 요거만 얘기하고. 일단은 이제 중학생으로서 쇼미 처음 나와가지고 그거는 이제 편집이 됐었잖아, 맞지? 그러다가 이제 고등 래퍼 때 이제 너가 나와가지고 되게 재밌는 걸 봤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얘도 있던 시즌이었고 시즌 1이었고 저도 이제 오랜만에 방송에 나왔고 2017년쯤이었어요. 교복 입고 이제 막 TV 나오잖아. 저는 이제 심사위원이었고. 되게 재밌어. 이 친구가 되게 달랐던 게 그때 이제 아무래도 고등 래퍼고 하니까 제작진 분들은 당연히 실력도 좋지만 또 이렇게 비주얼이 좋은 친구들 많이 데리고 오잖아요. 예쁜 애들, 잘생긴 애들. 근데 그때 제일 예쁘게 생긴 여자 아이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러 명들이 예뻤지만 다 예뻤지만 한 명 있는데 둘이 세워놓고 이렇게 우리 제작진 쪽에서 홍원아 너희 어떻게 생각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랩과 상관없이 갑자기 그 상대방을? 그 여자를 이렇게 마주보게 했어. 내가 봐도 참 여학생이 너무 예뻤단 말이야. 홍원이가 그냥 좋은 말을 해줄 법도 하잖아. 너무 예쁘시다 이래.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전 지금 그런 걸 하고 나온 게 아니라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부터 리스터 키드였네. 너 기억나 그때? 아니요. 안 나?
근데 보통 사람이라면 그치 예의상. 네, 그냥 뭐 예쁘세요. 네, 아니면 뭐 근데 그냥 기분 나쁘게도 안 하고 그냥 나이스하게 그냥 저희 이런 걸 하러 온 게 아니니까요. 네, 딱 하는데 와 사자다 딱 이랬어요. 이제 표현할 준비를 마쳤던 상태였잖아 그때. 왜 아니 그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촬영을 할 때 그 아까 말한 디키즈 잡신이라는 어떤 얘를 처음 만나고 있어서 뭐 하는데 이분은 어때요? 이래서 친구들 앞에서 그냥 근데 예쁘다 이렇게 했던 게 방송에 먼저 나오면서 근데 그게 이제 하하 형이랑 정준하 형님 이렇게 계셨는데 갑자기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 여자분이 이쁘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랩해야 되는데 아마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난 지금 긴장했고 집중해야 하는데 좋잖아. 그냥 좋아. 얘 그냥 뭔가 좋은 애야. 진짜. 근데 형님 진짜 기분 좋으시겠어요. 진짜 형을 되게 엄청 좋아하고 애정하는 게 너무 느껴져요. 그럼요. 저도 좋고. 저도 같이 있었던 회사 사장님으로서 이 형을 사장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친구이자 그냥 형으로 생각하지. 좀 장단점이 있어요. 많이 싸우기도 하고 저도 너무 가깝다고 생각하니까 가족처럼 상처 주는 경우 있잖아요. 가족도 아니면서 말 심하게 하거나 행동 심하게 하거나 챙겨줘야 될 때 완전 까먹거나 오히려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하면 더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죠. 서로 좀 많이 그랬던 게 있었어요. 그 형은 그냥 가족으로 생각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그래서 저 자켓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주실 거예요 지금? 가져. 오! 이거 우양미 거예요. 우양미. 단추 잠궈도 돼. 나 이거 직접 이거 다 그거 잠궈 내가 잠궈? 맞춤을 하는 거다. 잠궈 보겠습니다. 근데 너한테 딱 맞는 게 말이 안 돼. 너하고 나하고 키 차이 한 15cm 날 텐데. 이거 진짜 저한테 의미가 진짜 너무 깊어가지고. 최근에 인디고 뮤직의 컴필레이션 앨범 제작 소식을 밝혔는데 맞아 이 얘기 맞아. 좀 진전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저 트랙 하나를 풀었고 김감전은 바로 오 좁대는데요 형 하고 그 다음 이제 며칠 전에 벌써 들려줬고 키드밀리 형은 비트 보내주셈 뭐 이거 근데 컴필임 네 앨범임? 이래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계속 작업하자 이랬고 얘는 한 이틀 후에 와 술 존나 처마셨다 그냥 그렇게 해도 어떻게 시작하려고 쓰는 어떤 벌스를 던지는 트랙 하나를 던져봤었어. 그냥 한번 던져. 그게 첫 번째 곡이에요? 아니요 그냥 그 전에도 가이드를 하나 던졌고 뒤에 이어봐라 랩으로 그냥 이런 트랙. 우와. 근데 인디고 컴필이 벌써 나온 지 꽤 됐잖아 이제는. 그래서 나올 때가 딱 된 것 같긴 해. 인디고 팬들도 그런 걸 너무 좋아하니까 지금 딱 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난 참 들고. 그러면 약간 방향성 같은 건 좀 정해졌어요?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저는 인터뷰를 보고 알았어요. 그 만드는 게. 그래요? 근데 제가 그날 그거 하나 변명을 하자면 그날 정말 기분이 너무 좋은 날이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요즘에 주량이 많이 줄어서 술을 많이 못 먹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술병이 중간중간 나거든요. 원래 막 7이면 7 다 술 마셨는데 중간중간 술병 나면 쉬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딱 술을 먹을 수 있는 날이었어. 그러니까 너무 풀 컨디션. 근데 이제 홍원 형한테도 연락이 온 거죠. 근데 이제 거의 만취 상태일 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아예 까먹어가지고 문자를 이제 뭐 할까 또 밑에 보다가 이제 홍원 형 있길래 뭐지로 봤더니 노래가 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어보고 이거 뭐 이렇게 그때 너무 취했었다 이렇게 했었는데 좋긴 좋았어요. 그러면 좀 인디고 팬분들한테 컴필레이션이 좀 언제쯤 나올 것 같다 이런 거는 좀 얘기하기 좀 섣부른가 지금? 이번 연도에는 못 나오죠. 그럼 좀 트랙이 좀 많게 빡 내는 느낌인가 좀 나눠서. 근데 저 원하는 건 그 커플 전에 일단 저희끼리 트랙을 돌리는 우리끼리 뭔가 가볍게 가이드를 던지면 뭐가 나오지 않겠느냐 같은 어떤 에너지고요. 앨범을 구성한다기보다 그냥 만약에 그냥 벌스 하나만 있는 곡이라면 제가 음악 산업을 생각했을 때 인디고에 그냥 보내면 끝이다. 다 참여하면 랩으로. 네, 훅이 없어도 되는. 볼린 같은 경우 내가 궁금한 게 홍원이가 좀 틀을 다 짜서 이렇게 던지는 느낌인 건가? 볼린 같은 경우는 저는 인디고가 다 같이 노래를 내면 무조건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거를 제 이름으로 내면 저만 벌 수 있으니까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하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예, 볼린도 진짜 잘 됐잖아. 네. 멋있다. 근데 지금 여기 그 라이브가 좀 준비돼 있다고. 예 맞습니다. 김감전의 라이브가. 그러면 라이브 한번 듣고 다시 얘기 나눌까요? 네, 그러면. 오케이. 라이브 한번 들어볼까? 오케이. 가자! 분위기 보소. 이거 준비한 거야. 야, 여기서 라이브 하기 힘들겠다. 야, 우리가 잘 띄워줄게. 자, 여러분, 김감전 라이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Fucking let's go!
에이 이 목소리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사피에서도 아니네 너 구타를 유발하라니 시끄러 아가리 닥쳐 혹은 닥쳐 아가리 날 찾아오려 치면 삼천리 넌 엄마 찾아와서 말리 사가서 기분에 가사지 방송이나 Yes sir. 자켓이 이제 공식적으로 저의 소유가 됐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Let's go. Yeah. 어쩔 수 없는 DRIP 텐타션 RIP 문수인사의 사장님 위스모기랑 비기도 화장실 안 파선 벼상 파마시 안 턱이비 머리 안 바가지 사피엔스도 아닌데 너 구타를 유발하라리 시끄러 아가리 닥쳐 혹은 닥쳐 아가리 얘날 자전거로 치면 삼천리 너 너만 찾아 삼만리 삼마승 기원의 가사 지방 수목이 나와 비기도 삼각지 너 후드 팽세하다 후드로 바꿔서 패세 랩 배틀 때 각성 상태 또 한번 괄목 상대 넌 후드를 행세하다가 후드로 바꿔서 패세 랩 배틀 때 각성 상태 또 한번 괄목 상대 어쩔 수 없는 DRIP 텐타션 RIP 문수인사의 사장님 위스모기 나와 비기도 화장실 난 파선 펴선 파마시 안 턱이비 머리 안 바가지 아끼도 practice on my shit 어쩔 수 없는 DRIP 텐타션 RIP 문수인사의 사장님 위스모기 나와 비기도 화장실 Yeah 안 파선 펴선 파마시 안 턱이비 머리 안 바가지 아끼도 practice on my shit Yes sir Yes sir 좋은데? 야 근데 좋은데 하나 더 하면 안 되냐? 하나 더요? 아 준비 안 돼. 준비된 파일이 없어. 아니면 뭐 즉석. 자 박수. 뭐 할래? 아 뭔가 지금 기회일 수도 있잖아. 근데 맞아. 나 진짜 더 듣고 싶어. 아쉽다. 미공개곡? 아니 이거 하면 너무 좋지. 좋다. 그럼 보내주시는 동안 무반주를 보여줘. 무반주요? 갑자기 존나 난리 올라가. 무반주를 랩하다니. 와우. 가보겠습니다. 오. 내 시계는 모래시계 마이크 잡은 손은 녹아내리게 Yeah, I'm on the way 내가 내려야 될 곳은 실리콘밸리요 I'm on the way 내가 내려야 될 곳은 실리콘밸리요 Let's go I'm on the way 내가 내려야 될 곳은 실리콘밸리요 이거 말고요? 아 오케이 지로 시작하는 거요? 나는 다채로운 래핑과 라이밍 혹은 랩 스킬로 속배는 대한민국 최고의 RAP 뱉는 자손 신발 하지마 데일리 5명의 감상자 오맨 하지마 나 대처부 소속 래퍼들이 전부 까마배 군대 갔다 온 BY한테 대처배 손 신바로 끓인 포신탕 정신 차려 신발 넌 31살 31은 신발 진짜 나 베스킨 라빈스에서 보던 숫자 19살한테 구타하다고 고동 크라 인스타그램 신 모두 장난이지만 랩 구사할 때 진심 좀 추가하지 뭐 fuck 신발 렛츠 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를 이어서 김간전의 최근 공식적으로 쇼미더머니 10위를 지원했다고. 아, 예, 맞습니다. 그 영상을 좀 보자고 하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네, 같이 한번 볼까요? 얘 존나 신기하게 해요. 진짜. 박진감 넘치게 돈을 벌고 있지 마, 이 지랄에. 아니 이거 가사가 저도 진짜 오기 전에 들으면서 진짜 빵 터지면서 들었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이게 약간 그러니까 의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겠다는 약간 의도가 그래도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런 가사들이 그냥 랜덤하게 그냥 찾아오는 것 같아요. 너의 삶에? 예, 그냥 이것도 어쩌다가 나온 거냐면 일단 그 박진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때 목욕탕에서 이제 딱 누워 있다가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박진감 넘치는 경도할 사람을 찾고 있지. 박근혜가 있던 감옥에 지금 내 친구가 살고 있지. 박스터와 파나 메라를 장바구니에 담고 있지. 거기까지 생각나고서 바로 나와가지고 품켜가지고 이거 까먹기 전에 빨리 적어놓고 그 다음 가사를 계속 이어가지고 쓴 거예요. 와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구나. 비트가 좀 특이하긴 해요 항상 진짜. 신감 넘치는 경도할 사람을 찾고 있지 박근혜가 있던 감옥에 지금 내 친구가 살고 있지 박스터와 파나 메라를 장바구니에 담고 있지 박수레는 홍대 거기에서 개발을 팔고 있지 박바사탕을 들으면 음료수 넣어서 먹고 있지 다시카 대학생 래퍼 침새로 총소리 크게 내고 있지 반면에 내 친구를 실제로 솔자 박격포를 빡빡 닦고 있지 박근혜에 가까운 너의 말 아예 안 들리지 한동안 하다 나야 할 것 같아 감정이 사무치지 박시달치 너는 이세같이밖에 하지 못해 나같이 좋지만 저 배를 비트가 들어있지 너의 아이폰에 앞잡이서 춤춰 빨리 전화 걸어야 될 것 같아 세이터네 바퀴 한 마리 사는데 놓고 온 것 같아 다리소에 과거를 들이나서 먼저 꺼내든 건 바로 활기네 이거네. 이건 뭐야?
이게 그 유명한 어떤 그 샘플 좋다. 저 유명한 거야. 클래식 그 뭐지? 아니죠. 넬리. 맞지 넬리 형. 야 근데 이거 박힌다. 네. 제가 지원 영상 중에서 제일 좀 특이한 것 같아. 뭔가 좀 딱 들어온다, 그렇죠? 얘 다음 앨범 저 다 들었거든요. 또 갖다 버렸겠지만 새로 하려고. 아니요 거기서 좀 더 추가됐어요. 아 예. 뒤져요 진짜. 존나 새로. 존나 새로. 예. 비트도 상민이가 만든 건가? 요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저 비트 만들기는 하는데 이제 거기다가 뱉기도 하고 다른 비트 쓰기도 해요. 그러면 쇼미에서 오늘 쇼미더머니 12 프로듀서가 공개됐어요? 맞아요. 공개됐어요. 가장 가고 싶은 팀은 이렇게 써있는 지코 크러쉬. 지코 크러쉬. 이유가 뭐예요? 일단 그 홍원이 형이 이제 쇼미더머니 나가셨을 때 지코 딘 팀이었나? 네. 거기셨는데 저도 이제 직장 선배니까는 이제 뭔가 전통을 이제 뭔가 이제 후배로서 그게 예의지 않나 싶어서 난 씨발 모르겠다. 뭐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지. 말해봐 계속. 하는지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겠다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내가 볼 때 이 자리에서 그냥 지어낸 거야 그냥. 그냥 신난 거 같아. 이 형 이런 거 파악 존나 빨라. 맞지. 사실 제가 선배한테 그랬어요. 무조건 거기요. 거기 가야 돼. 왜냐면 또 지코 크러쉬가 또 히트곡 이런 거 잘 만들기도 하고. 무조건 히트라고. 맞네. 근데 스윙스 참아왔던 형이 거를 전부 다 할 거라고. 아니 쇼미 진짜 많이 심사위원 한 사람으로서 맨날 말하는 게 히트곡이 중요하다고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뭔가 그 순간적인 이렇게 잘하는 것보다도 노래 잘 뽑아서 나오는 게 근데 맞는 그게 것 같아요. 상금보다도 돈 더 훨씬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그 양홍원과 노엘은 쇼미더머니 참가 의향이 있는지 이렇게 써 있어요. 전 있었는데 약간. 진짜요? 네.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앨범 12에? 나와서. 네. 심사위원으로. 아니요. 그러니까 참가자로. 근데 왜 나가고 싶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옛날에 저거 A 때 나갔을 때는 되게 그냥 갔다 오면 되겠네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될 것 같아서 그냥 만약에 제 동생들이나 친구들이 만약에 좀 쇼미 도전을 두려워하는 하는 느낌이길래 저 그냥 나도 나갈 건데? 라고 했다가 뱉어버려서 모르고 나가야 되는 게 돼가지고 어디 인터뷰에서도 나간다고 했다가 다시 앨범을 만들게 돼서 안 나가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 플러스로 써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스윙스 형은 나간 적도 있고 심사위원 하신 적도 있는데 세 분 다 쇼미더머니 경험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상민이한테 조언을 해주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떨어지면 진짜 쪽팔린 거지. 너희도 쪽을 본 적이 있고. 뭐쪽 두 번 나겠지 뭐. 그럼 조언 한 번씩. 네. 형님이 나는 이거야. 그 마지막 4강쯤 되면 사람이 개 지치거든 상민아.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거지만. 근데 그때 이제 진짜 존나 제일 원하는 사람이 얻어가는 것 같아. 4강이 준결승이 이런 건가? 4명 남았을 때. 4명 남았을 때. 네가 떨어지고 싶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분 다 이제 앨범 단위로 이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각자 생각하는 좋은 앨범 그 명반의 기준이 있다면? 어렵다. 명반의 기준. 요즘에는 좀 이번 연도에 우리가 만족시켜줄 수 있는 앨범, 이 힙합 팬들한테 그게 명반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급하게 작업을 하다가 다시 천천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명반의 기준은 지금 당장 만족시켜줘야 돼서 음악을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명반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연도에 들려주고 싶어서 이번 연도에 빨리 내는 건 절대 명반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질문인데 홍원이는 약간 어떤 앨범을 내고 상을 받고 이런 거에 대한 약간 그런 생각을 늘 가지면서 살아 아니면 그거 아예 그냥 내가 가지면서 살았어. 살았구나. 근데 이제 안 가져. 바라지 않아요 여기서. 이런 시스템이 그냥 네. 신경 없다. 네. 나는 근데 너를 봤을 때 너는 그거 아예 안 신경 쓰고 하는 사람이라서 원래 그럴수록 더 상에 가까워지잖아요. 약간 좀 진짜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보통 막 이렇게 내가 이걸 상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난 그냥 내게 간다 이래서 그게 명반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그걸 신경 안 쓰면 오히려 명반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벌써 제가 본 어떤 시상식에 우리 회사 사람들이 많았어서 그냥 그걸로 만족한 기억밖에 없어요. 만족이 쌓인 기억밖에 없어요 뭔가. 오보의 2는 계획 없냐고 물어보는데요? 근데 지금은 계획이 없어요. 지금은 약간 이번 연도 안에 저의 EP 혹은 믹스테이프 9곡으로 된 앨범을 낼 계획이. 이번 연도에? 네. 우와. 스튜디오에서 지금 작업은 얼마나 돼 있나요? 모든 게 완성이 됐고 저 처음으로 막 3시간에 막 40만 원 하는 데 찾아가면서 녹음하고 있어요.
스튜디오에서. 네. 그 앨범 제목이나 이런 건 아직 좀 오픈하기 좀 어렵나요? 아직 안 정했어요. 오, 이번 연도에 나온다면 얼마 안 남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JM이 냈던 우리 효과였나? 그때 거기에 되게 많이 참여했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그런 트랙 리스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 그러니까 좀 볼륨이 좀 큰. 그냥 같이 참여도 많이 저기 하고. 뭐 누구랑 저기 하고 저스트뮤직 아닌 사람들도 막 하고 이런 어떤 걸로 내려고 그런 게 뭔가 신선할 것 같아요. 홍원이 말고 다른 분들도 앨범 좀 곧 이렇게 드랍하거나 좀 준비하고 형도 있나요? 난 영화 나와요 영화. 와, 승선 영화 얘기 한번 들어보자. 어떤 영화? 맞아. 어떤 영화? 요즘 연기에 빠져 살다 보니까 네. 제가 나오기로 한 메이저 영화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남들이 얘기하게 놔두고 뭐 기사 이미 떴고 저는 별로 얘기 안 하고 싶고. 근데 이제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독립 영화 지금 찍고 있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진짜. 형님이? 예, 거기서 제가 이제 아예 완전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주연 주연 배우. 주인공. 오, 예. 그래서 되게 재밌고 그 새로운 예술 체계를 배우는 건 언제나 재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 건 언제나 그쵸.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 연기를 어릴 때부터 항상 영화라는 걸 너무 좋아했고 뭐 이런 말 하면 좀 웃기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들은 앨범보다 본 영화가 훨씬 많아요. 어릴 때부터. 네, 그래서 항상 하고 싶다 했는데 열심히 찍고 있고 그 감독님께서 저희가 이제 독립영화다 보니까 뭐 돈도 없고 그러잖아요. 저 한 푼도 안 받고 하거든요. 진짜. 네, 제가 홍보해도 되냐 했는데 저 된다 그래가지고 오늘 처음 홍보해요. 아니 그러면 이게 개봉 날이 정해졌나? 아니, 다 찍으셨어요? 지금 찍고 있는 중이에요. 찍고 있는 중. 네, 되게 재밌어요. 네. 형 근데 나는 형이 시나리오 쓰는 것도 배운다고. 맞아요. 했잖아. 지금 시나리오 학원 다니고 있어. 이번 영화가 형이 시나리오 쓴 거 아니고 그냥 연기만? 이건 연기, 그다음에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팀을 꾸려서 우리끼리 영화를 만들어야 해 이제. 그럼 결국엔 형이 영화를 만드는 쪽으로도 가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 영화가 나 같은 사람을 쓰기에는 아직 내가 영화로 증명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날 얼마나 써주겠어. 근데 이번 그 큰 거는 되게 감사한 거지만 근데 아무튼간에 그 전에 내가 먼저 보여줘야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스윙스 형님이 연기하는 거를 다 보셨어요? 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다? 저는 그 전에 형이 직접 올리신 거 보고 이건 두 번째 테이크까지 올리는 거 보고 와. 그러니까 벌써 사람들의 어떤 반응은 어떤 느낌인지 알겠고 저는 또 무음으로 보고 있었는데 두 번째 테이크 그 글자를 보고 와 옛날에 내가 처음 봤던 그 느낌이랑 똑같다. 옛날 봤던 느낌 뭐였지? 그냥 사람들은 막 이렇게 웃겨하고 이러는데 전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여전히 계속 그냥 이러고 하는데 그냥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약간 태도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 네? 그러니까 맞아 그런 거 있어. 그냥 누가 했으면 병신 이상한 사람인데 그냥 여기에는 그냥 뭐 킥 뭐 이래도 그냥 이건 두 번째 테이크 이렇게 올리는데 갑자기 좋습니다. 되게 이면을 봐준다. 얘 좀 크게 봐. 그니까 좀 다르다 진짜. 얘 약간 그 500원 넣고 보는 만원경처럼 이렇게 좀 넓게 그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보는 시선이. 그러니까 무음으로 봐서 그런가? 그럼 상민 연기하는 거 어떻게 봤어요? 저도 진짜 진지하게 뭐 연기를 한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뭔가 60살의 스카이다이빙 할아버지가 되실 것 같은 약간 그런 레드불 같은 그런 데서 그러니까 계속 뭔가 챌린지를 계속 하는. 본인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깨나가는 뭔가 그런 게 저는 두 번째 꿈 뭐예요 이게 아니라 그냥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마지막 질문일 수 있는데 명반의 기준이 있다면 있겠습니다. 스윙스 형부터. 명반의 기준. 명반의 기준. 그 질문하고 있었지? 맞아. 내 기준 시간의 테스트를 이기는 앨범. 와우. 시간의 테스트라면 타임레스 맞아. 정말 예.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듣는다면 그게 명반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형님이 생각하는 명반 세 개? 뭐 하나? 세 개? 저는 일단 카니에 앨범 중에 명반 아닌 게 몇 개 없는 것 같고 그냥 전 맨날 듣고요. 우리나라 거는 가장 저는 진짜 제일 좋아하는 게 누명이에요. 버벌린트. 누명. 영원히 그 형이 말한 주제들이 유효해요. 제 기준에선 어느 예술인한테 갖다 대어도 어떤 예술인이든 이거를 들으면 씨발 나도 이거 얘기 공감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예술을 했다면. 진짜 누명은 존나 짱이에요. 그리고 지금 들어도 어떤 래퍼로서 뭔가 이 라인이 막 몇 년 뒤에 들으면 이젠 이렇게 들리네 혹은
아직도 이게 씨발 이렇게 들리네 이런 게 있잖아요. 뭐 형한테 어떻게 들리는지 궁금해. 그 진태형 노래 중에 Losing My Love라는 노래 있거든요. 네. 그 힙합 씬에 대해서 정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정 떨어져 하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도 느끼는 그런 노래거든요. 근데 존나 멋있어요. 그거 진짜 어떤 예술가든 뭔가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이게 잘 안 풀릴 때 있잖아요. 그 기분 안 느낄 수가 없거든요. 랩 하는 사람 아니더라도. 한번 좋습니다. 그럼 노일이 생각하는 명반 뭐였어요? 아 기준이 먼저 기준부터. 기준은 그냥 자기가 잘하는 거랑 세대가 약간 좋아하는 음악이랑 잘 융화를 시켜서 그게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기에 딱 대중들이 보기에 잘 된 거면 다 즐겨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잘 됐고 근데 그 다음에 씬에서도 인정받는 거. 그냥 그게 약간 맞물린 거. 그러면 안 듣던 애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앨범 때문에. 그럼 명반 한 명 꼽아주세요. 한국에서. 해도 돼요. 해도 되지. 왜요? 약간 스윙스형 눈치 보시면. 스윙성 앞에 있어도 그냥 듣는 거니까 저는 K-플립. CK 노래는 노래니까. 그럼.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용준이가 2개 다 말했으니까 쭉쭉 이렇게 홍원이랑 상민이까지 쭉 들어볼게. 나 요한이도 듣고 싶어. 나는 진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외국 하나 국내 하나 있는데 빈지노 형님의 그 앨범이 뭔지 모르겠는데 타임 트래블인가 있는데 그 앨범. 나는 그 앨범이 나는 명반을 뭘로 잡냐면은 제일 잘 되고 있을 때 지멋에 살고 있을 때 나오는 앨범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존나 잘 나가고 있고 개쩔 때 그거는 누구도 오늘에 대한 곡도 막 있고 막 이런. 누구도 못 막잖아. 그러니까 개 잘 나가고 있을 때 그게 진짜 개 같아. 근데 되게 공감 간다. 그건 그냥 개 잘 나가고 있을 때는 남의 말 듣고 싶지도 않잖아. 그 상태일 때 앨범이 되게 이 새끼 그냥 자기 멋에 취해 있구나 이런 거가 좋아. 근데 지켜줘도 그런 느낌 아니야? 노비츠키도 그렇지. 난 근데 그걸 너무 좋게 들었어. 나도 그 앨범. 그럼 형님이 제일 취해 있을 때는 언제예요, 형님? 앨범으로 따졌어요. 네. 너무 많았죠. 나는 옆에서 봤으니까 업그레이드 2. 그때 형이 자기의 멋에 약간 미쳐있는 그런 게 있어서 했다고 생각해. 맞아요. 그때도 완전 미쳐. 업그레이드 2. 근데 그건 안 돌아와. 그거는 안 돌아오는 것 같아. 처음에 그냥 미친 감성으로 살다가 한번 부러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 전 상태가 쓰는 것 같아요. 그니까. 아니 난 그때를 잘 모르니까. 우린 그치. 나는 나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앨범은 레비테이트. 레비테이트 시즌 그것도 그때 우리 고등학교 준비. 근데 그 시즌이 스윙스 형이 좀 자신의 어떤 그런 상태로 살 때잖아요, 약간. 그치. 그때 완전 나한테 빠져 살았지, 진짜로. 형 지금은 어때요, 형님? 지금 그 느낌으로 안 살려고 노력을 해요. 왜요? 왜냐하면은 관점을 바꿔서 살기로 했어. 스윙스라는 저도 모르게 만든 자아가 있잖아요. 네. 저는 인간 문지훈이었는데 스윙스를 만들었어요. 몇 년 동안 그 연기로 비유하자면은 그 연기를 하잖아요. 스윙스 연기. 계속 이게 겹 위에 겹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굉장히 빡세게 사람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것도 많아지고 하면서 길을 좀 잃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 형이 우리보다 더 많이 형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말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좀 약간 되게 이런 미래지향적으로 느껴져. 씨발 나도 그럼 한 5년 지나면 형이랑 똑같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느껴지네. 또 모르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니까. 홍원님이 생각하는 명반 기준. 명반의 기준이요? 잘 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본인 생각했을 때 한국에서 랩 앨범이요? 랩 앨범. 랩 앨범 명반 너무 많은데. 저는 오보의 명반인 것 같아요. 자기 거. 여기 다 오보에라고 써있어. 저 언젠간 달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오보에 중에 제일 너가 애정하는 곡 물어봐도 돼? 그냥 개인적으로 나 이거 너무 아낀다 이런 거. 다 아끼는데 지금은 다 똑같이 보여서 네, 다 좋아해요. 오보의 자체를 뭐 한 트랙으로 그치, 그 앨범이니까. 실 사계 이거 노래 다 너무 좋지. 자, 상민이는 명반의 기준이나 또 좋아하는 거나 이런 거. 뭔가 그 인트로부터 들었을 때 명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명반인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종합적으로 봤을 때 처음부터 쭉 돌리면서 이렇게 다. 네. 그게 어떤 앨범이었어요? 네? 처음에 오프닝 딱 꽂힌. 이거를 처음 느꼈던 거는 그 일리네어 거의 그거를 이제 처음 힙합을 접했으니까. 그 시계 있는 앨범? 네 맞아요. 시계 3개 있는 그 앨범 접했는데 제가 지금 명반이라고 생각하는 그 제가 진짜 음악을 냉정하게 듣는 편이거든요. 진짜 좋은 음악만 좋아하고 하는데 이번에 홍원이 형 나온 앨범이 저는 그냥 딱 처음 듣자마자 진짜 명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나오지 않은 앨범? 네. 너 먼저 들었구나. 네. 어떤지 궁금해 하시니까 한번 말해줘. 홍원이 앨범이 어떻게 느껴졌는지. 그냥
가사적인 부분도 그렇고 모든 트랙을 이제 다 돌렸는데 좀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그런 앨범. 궁금하다. 이번에 나오신다고요, 홍원 씨? 아, 네. 기대되는데? 그러면은 모인 김에 맞습니다. 루안이랑 노엘이도 라이브를 준비했다고. 네. 어떤 곡이죠? 저는 용준이랑 오늘 기타를 치면서 이치유라는 노래를 하려고 원래는 다른 걸 준비해달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걸로 바뀌었고 저는 좋아요. 그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럼 들어볼까요? Let's go. 오케이. 여러분 이치유 라이브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It's your, it's your, it's your, it's your. 예 됐어 술이나 따라줘 세상에 여자 많아 걱정은 하지 말고 1년 아니야만 몇 년을 있다 이 모습으로 살아가도 내이어 너 말고 다 성에 안 차더라고 너는 나를 너무 잘 알아 더 나은 사람 만나란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먹히는 것도 알아 그냥 날 한번 꽉 안고선 봐 Tell me why 있잖아 너를 사랑했더라고 Let's go 알아 며칠은 행복했을 걸 쓸 것을 몇 백을 쓰고 너라는 여자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맘에 상처를 새겼어 그럴수록 내가 더 비참해지더라고 우린 서로 너무 잘 알아 더 나은 사람 만나란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먹히는 것도 알아 점점 날 사려 자기야라고 해줘 It's you 널 사랑했더라고 Everybody say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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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Yeah It's you It's you It's you 널 사랑했더라고 Sandy on my iPad and I'm a fucking no cigarettes name sure shadow toast들이 붙어 매일 너와 함께 했던 기억 그리채 마치 어제 만난 no bitch group bitch no daddies anymore 어렵기만 했던 세상 사격 사이로 넌 내 희망 안 죽게 비치겠으니까 지난 1년 모두 두기로 하자 my baby oh 1년이 나가 무덤에서 홀로 외로워 지켜주었던 너의 모습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 It's in it for you 내일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면 너를 선택할래 내 사람 is you 어디든지 숨어버리면 내 떠나자 해서 너와 내게 필요하지 눈들이 없는 집이 명예 명분 따윈 fuck it 돈 비슷한 건 충분히 지레고 먹지 마라 I got you feel me 혼란스럽기만 한 세상이지만 너의 웃음이 나에겐 전부니까 네 현실은 다시 ain't going crazy 현재로 trippy 무수히 스콜라 비슷비슷해 이제는 없는데 아래 위로 우렁치는 온도는 새나의 악봉지들은 접어서라 바랬을 때 낮이는 하루 이틀이 매일 같아 악몽 두근두고 다 둘이 부딪힐래 다신 돌아가기 싫어 꼴통으로 소불가 익숙해 머물러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이네 I love you fucking much and I mean that yeah. 며칠은 행복했을 걸 술값에 몇 백을 쓰고 너라는 여자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맘에 상처를 새겼어 이럴수록 내가 더 비참해지더라고 우리 서로 너무 잘 알아 더 나은 사람 만나란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먹히는 것도 알아 그냥 날 한번 꽉 안고선 봐 Tell me why 있잖아 널 사랑했더라고 Everybody say whoa, whoa, say Say whoa It's you It's you It's you 널 사랑했더라고
안시시체로 끝낼 수 있겠지 빼고 나나진데 깨져 나나나나나 깨도 She see the shadow 빛낼 수 있겠지 나나나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아니요. 저 뭐 여기 준비된 라이브. 오케이. 맞아요? 네? 라이브. 라이브 있어요? 아니요. 저 없어요? 아니 해요 제발. 제발 해주세요. 제발 해줘. 제발 보고 있어. 저 범퍼카로 들어가지고. 버커. 오케이. 제발 해줘. 범퍼가 있어. 괜찮아. 아니 해줘. 그게 아니라 저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해도 돼요. 범퍼카라고 들었는데? 버커. 렛츠고. 그냥 그 노래방을 할게요 그냥. 노래방이 나와요? AR이 나와요? 너바고 범퍼카 면허도 필요 없이 영동작 걷어차 이 노래 의미 찾는 새끼다 어쩌다 그 지경까지 갔니 Let's go 곱시 강 때려 바고 범퍼카 It's kamikaze 범퍼카 다 꼬라박아 범퍼카 It's kamikaze 범퍼카 야 씨발 거네 2017 빛나 어쩔까 돈 안 되는 꼰대 아재 래퍼들한테 한 줄로 집합 작년 각설이 또 왔다 인마 해시태그 너고마봐 초록창에 무시기들 키보드 쓰레기 무지개 반사 범퍼 카카뜨르 파카카 유행 따라가자 붙들어 매달하고 혁띠 사랑한다 미안해 자기야 유행 따라가 straight up 덕질 말 맞다나 아들내미 복권해지 엄마나 한다면 해라 fuck it 기타 무사제 욱 다시 들어와 let's go 양 때려 박어 범퍼카 면허도 필요 없이 범퍼카 더 맞춰 이 노래 의미 찾는 새끼다 어쩌다 그 지경까지 갔니 Let's go 양 때려 박어 범퍼카 장용주처럼 애다 꼬라박아 범퍼카 누주처럼 It's kamikaze 범퍼카 에이 꼬라박지 내 flow처럼 담나 벌어가 집에 내도 몰아라 했던 놈 멀어지르기는 또 봐라 이제 내 몸 이겨봐라 랩으로 다 해먹었지 근데 더가 나 밀대에도 차기고 취할 거야 민증이 말 붙이고 너네 떠나 나 필 때 난 졸려 아직도 많이 난 필요하지 나 빼고 못 믿으니 난 기도 안해 앞서였던 연애 이불 안에 그간에 ain't knocking 비는 방에 걱정은 쭉 가고 있기를 바래 어딨냐 우정이는 쉬는 날에 달고 지말 안해 난 비말 안해 네 여친 DNA는 비누 안해 시작한 적도 없어 뜨고 싶다면 막 쳐다보고 네 새끼들 실력은 턱거리고 내 랩은 논란까지 덮어 니네 피하지 벌써 왜 거짓말 쳤으니 계속 버텨 착해 보는데 성격 그래서 재밌는 병신은 뭐 없어 말뿐이지 너넨 똑같아 다 꿀이지 걔네들 타파 D-갱이지 우리 집에는 잠깐 못하지 그건 무리지 해봐라 착각 똑같이 패보게 랩으로 장난 보면 돼 내가 걔네 랩으로 장난 그래 랩으로 향하지 배부르게 패치 제대로 밟아 장용준처럼 다 꼬라박아 범퍼카 장용준처럼 It's kamikaze 범퍼카 다 꼬라박아 범퍼카 준코 한 4차 온 거 같아. 근데 뭔가 이게 장비가 좋아. 중급보다 뭔가. 아주 좋은데?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도 이제 오늘 방송 소감 어떤지 또 한 번씩 이제 그럼 스윙스 형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오랜만에 히플 라디오 나와서 너무 재밌었고요.
우리 인디고하고 또 나가는 우리 류한이도 뭔가 식구같이 오랜만에 모여서 노니까 너무 좋았어요. 맞습니다. 오케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잘 안 들렸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인디고, JM 다 옛날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졸라 재밌게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재밌었으면 좋겠었고 초반에 너무 재미없다고 악플 달아가지고 아, 그래요? 졸라 억텐으로 끌어올린 감이 민수 형이 있는데 약간 이해하느라 좀 힘드셨을 텐데 좀 감사합니다. 아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 야, 요한이도. 아 나 그냥 너무 그냥 술집에서 한 것 마냥 너무 좋았고 내가 다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어가지고 민수는 오늘 처음 봤지만 또 친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자주 연락하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이 너무 좋은 사람 같고 나 좋아. 오케이. 월드컵? 원래 그 래퍼 월드컵을 하거든요. 짧게 한번 할까? 그럼 대표로 홍원이가 해. 너가 그냥 해. 오케이. 가위바위보 하는 게 좀 별로가지고. 맞아. 그러면은 그런 거 없이 그러면 홍원님만. 네. 오케이. 렛츠고 몇 명이죠? 32로 오케이. 32강으로. 30 양홍원 래퍼 이상형 월드컵. 첫 번째 팀 들어오세요. Let's go. 넉살 다이나믹 듀오. 다이나믹 듀오. 이건 초반에 빨리 가도 돼. 염따 나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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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요한. 오 바로 가네. 네, 이제 빠꾸 없다. 이건 약간 가족 편 느낌 지코. 그래 초반에 빨리 가도 돼. 초반에 빨리 가도 돼. 근데 제일 빠른데 지금까지 중에서? 쌈디 노엘. 오른쪽 누구예요 지금? 약간 저 자세 잡으려면 약간 멀어 보인 비영민 느낌으로. 사이먼 동님. 오케이. 쌈디. 괜찮아요? 이거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CK. CK. 블랙넛 스윙스. 스윙스. 이따가 좀 재밌는 그림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스탄스. 이센스. 야 지금 좋다. 지금 대진 재밌다. PH1. 근데 너무 그래도 약간 고민한 척이라도 조금 해줘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더 좋은데? 맞습니다. 그래? 그냥 깔끔하게 죽이는 게 나아. PH 형한테 지고 시작해라. 오케이. 피쉬 원. 얄짤 없다. 와 이거 빈지노 토끼. 자세 보소 씨. 약간 존나 약간 예수 같은 느낌이다. 지금 십자가 대신 져준 느낌이야 지금. 빈지노 토끼. 뭐하냐고. 좀 더 나댄다 약간. 3초. 빈지노. 빈지노. 오케이. 이유가 뭐예요? 도끼 형은 이제 모두가 기다리는 느낌이니까. 기다리는 느낌이니까. 이제 빈지노 형 같은 경우는 앨범이 계속 나오고 사람들이 뭔가 듣고 오케이. 되게 앨범. 오케이. 빈지노. 좋습니다. 덕화야 김하우. 덕화요. 덕화야. 오케이션 EK. 오케이션. 빠르다. 이영지 제네도질라. 이영지. 이영지. 박재범 제이팍. 박재범. 빠른데? 어네듀 릴보이. 어느듀. 루피 그레이. 근데 그레이 형님을 래퍼라고 보기 나도 그렇고 좀 래퍼라고 보는 게 좀 저는 어려운 사람이 약간 있다. 뭐라고 해야 되지? 현폼을 위주로? 이 말이 약간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지금을 봤을 때 그냥 저가 고를 수 있는 느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팬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고르면 되는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냥 현폼 이런 거 없이 현폼 그런 거 없이 하는 게 낫죠. 그냥 개인 취향으로 그냥 홍원이 맘대로. 맘대로. 저는 좀 래퍼다 보니까 루피? 루피. 나플라 오케이션. 이제부터 이유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이름이 많구나. 근데 하는데 되게 옆에서 왜 이렇게 네 분 다 전부 다 이러고 있는 느낌인데. 국힙 래퍼 월드컵. 그래 아까 국클래퍼 월드컵 왜 읽어요 괜히. 집중하려고. 집중하려고. 오케이. 심사해. 나플라. 나플라?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뭔가 되게 이제 두 형은 다 뭔가 되게 어디론가 다시 떠난 느낌의 어떤. 해석해줘. 네. 너 좀 도와줘. 근데 이거는 저 뭐- 같아도
지금 약간 딱 그 뭐랄까 이런 라인업 쟁쟁하게 나오면 이유까지 알려달라고 하면 저거 저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거 뭔가 저는 그냥 아니 번역을 해달라고요. 아니 이걸 이걸 어떻게 뭐를 빠지면 그냥 개곤란한 거 같은데. 뭐라고 하고 일부러 약간 이번에 일부러 약간 좀 이상한 말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없어요? 오케이. 긴장이 되네요 긴장이. 돼요? 네. 나플라. 이거 너무 취조씨가 아니야? 약간 그래. 편하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 그래 편하게. 어네듀 케이치. 편하게. 그냥 좋아하는 사람 말하면 되지. 그 본인 취향이니까. 어네듀케이티드요. 어네듀. 어렵게 고르는 걸 해야겠다. 아 이거 너무 세다. 한유아. 다이나믹 듀가 고민을. 원탑일 것 같은데. 다듀가 원탑. J-pop and swing. 이거 재밌다. 아 나 이거 좋은데? 시청자 입장이면 이거 재밌는데? 스윙스. 스윙스. 이유가 뭐죠? 아니 잘 듣고 해석 좀 해주세요. 아니 근데 이거는 약간 엄마 줘 아빠 줘 약간 이런 질문이잖아요. 그래 어쨌든 그런 거 아닌데? 이유가 뭐죠? 이거 엄마 줘 아빠 줘는 아니고. 이유가 맞을 것 같아서라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스윙스 형을 선택하는 거에 뭔가 계산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까 좀 마가 조금 한 저가 10초 가량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스윙스 형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오케이 스윙스. 지코 CK. CK. 자 이따가 제발 덕화이. 하늘이 덕화요. 덕화야? 자 이따 큰 거 오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영지 루피. 루피? 근데 이런 거 막 프로그램 어떤 새끼가 만드는 거야? 그냥 존나 열받아 이런 거. 오. 빈지노 영 이센스. 이런 데서 무너지는구나 내가. 그러면 요거는 세니까 일단 먼저 스윙스 형님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형님. 이 둘이요? 예, 형님 의견 좀 궁금해요. 어렵다. 저는 이제 18년 이 둘을 보면서 오래됐다. 진짜 같이도 많이 했고 네. 동료이기도 했고. 네. 형님 이제 밑밥 길게 까시는 거 보니까 지금 좀 스위스가 고르는 이거 쿠키. 진짜 개 어렵다. 빈지노 이센스 먼저 대답을 하시면은 네. 이제 형님 하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좀 더 시간을 가져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끌면은 또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노엘이 생각하는 것도 한번 이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너무 좋아요. 제 취향. 취향. 그런 거 안 해서 지금 이렇게 내고 있는 거 그런 거 하는 거. 빈지. 그러니까 빈지노? 저는 빈지. 빈지노. 선민이는 일단 형들만큼의 일단 고통을 좀 겪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숙연해지는 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숙연해지는 거 처음인 거 같아. 지금도 고민 중이에요? 진짜 공포스러운데 지금. 저는 그냥 솔직히 얘기할게요. 요즘에 오케이. 옛날에 뭐 탑5 뭐 이런 거 물어보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나이 먹고 보니까 그게 진짜 별로예요. 저같이 의견이 강한 사람,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난 얘보다 좋아하는 게 얘보다 얘가 좋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말을 한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폄하될 수도 있잖아요. 난 그냥 안 할래요 이거. 두 사람 다 존나 개쩌는 아티스트들이에요. 그냥 빠질게요. 그건 좀 갑자기 영원이가. 제가 하겠습니다 뭐. 오케이. 얼른 빨리 진행. 그래 제발. 빈지노 이센스. 근데 저거 존나 어렵다. 빈지노요. 빈지노. 오케이 넘어가자. 오케이 넘어가. 오케이. 루피 CK. CK. 좋았어. 가고 있어. 모이고 있어. 나플라 어네듀. 어네듀. 빈지노요. 빈지노요. 빈지노. 형 괜찮으세요? 식은땀 장난. 다듀 덕화이어. 이게 제 입장에서 고르면 안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구나. 약간 제 말을 다시 생각하기 때문에. 덕화야. CK 어네듀.
CK. CK 높게 올라가요. 빈지노 덕화예요. 덕화요. 독화연? 아 잠깐. 아잠이라고 했어요? 아 잠깐만. 아니, 아잠. 진짜 자세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려요? 아니면 덕화요. 독화연. 이제 결승인가? 이게 결승이야? 결승이다. CK 덕화여신. 자, 그럼 이 결승을 고르기 전에 사실 아까 좀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거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CK 스윙스 한번 합시다. 일단 먼저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형님. 이거는 먼저 하고 좀 넘어갑시다. 그쵸, 여러분들? 네. 요거 먼저 할게요. 네, 스윙스 CK 스윙스. 스윙스 Yes sir. 이유가 이유요? 스윙스 형이 저 스윙스 형을 고릅니다. 네. 형님 좀 웃으시면 안 돼요. 아 그냥 뭐랄까 존나 골 때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골 때리는 상황. 그냥 이렇게 이상해지전의 분위기. 우리 다 올라가고 막 대결을 했는데 멋있는 아티스트들 참 많은데 분위기 좀 특이하다. 진짜 특이하다. 묘합니다 진짜. 그래도 저희 피하지 않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 정말 고생하시죠. 이건 다 엔터테인먼트. 오케이. 근데 그것만 말해보자. CK 덕화연 이거 궁금해. 아 맞아. CK 덕화연. 와 이래놓고 CK 보면 진짜 덕화연. 덕화연. 예스. 덕화 진짜 좋아요. 자. 일단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예. 스윙스 형부터 용준이까지 올해 하반기 계획이나 준비 중인 프로젝트 한 번씩만 설명해 주시죠. 예. 음악은 올해는 저는 아예 안 하고 있고요. 연기 활동도 괜찮습니다. 네, 연기 활동은 이제 계속 할 거고. 아니 형님 그 아까 영화 그 소개도 좀 더 해주세요 형님. 에덴이라는 영화고요. 에덴. 지금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에덴입니다. 에덴. 네, 동님이 형 시켜봐 주세요. 네. 에덴. 홍원이. 앨범 하나 내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딸 돌잔치 이 정도가 목표입니다. 그런 걸 다 그냥 진행하고 한 달에 하나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상민이 씨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앨범이랑 쇼미더머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쇼미더머니 방영이 언제죠? 12월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안 정해졌구나. 계획. 저는 다음 달 이제 싱글 나오고 정규 앨범 5집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지. 정규 앨범 5집. 네. 그럼 요한이는? 저도 앨범 준비하면서 저 요즘 더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서 계속 앨범 내는 게 목표입니다. 오케이. 인수는요? 저도 뭐 똑같이 뭐 영상 열심히 만들고 이제 에덴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에덴 화이팅! 자, 다음 회차는 추석 연휴 끝나고 10월 14일 화요일 밤 9시에 진행된다고 하고요. 고마워요.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석 연휴 끝나고 만나요.